하겠습니다. 네. 자, 혹시 녹화본 필요하시면 저한테 또 따로 말씀 주세요, 회장님. 자,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짠! 자, 오늘 저희가 하게 된 주제는, 어이구, 이렇게. 자, 이게 동아쌤과 교실이 살아나는 응급처방 꿀팁 100%라는 제목을 정했어요. 이곳에서는 학교 선생님으로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을 만나는 다양한 활동가님들도 계실 거라서 누구나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좋은 내용들만 꾹꾹 눌러 담았고요. 오늘 함께 이제 나누게 될 강연 목차를 살짝쿵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렇게 작가 소개, 그리고 책벌레 비밀 응급실이 어떻게 또 태어났는지, 그리고 교실 안에서 어떤 놀이를 하면 좋을까 고민하시는 여러 선생님들에게 아낌없이 제가 야무지게 꾹꾹 눌러 담았어요. 그리고 교실 안에서 우리가 학기가 마무리되면 교과서도 많이 버려지게 되고, 또 폐도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런 도서를 활용해서 1학년 친구들도 아주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는 쉬운 업사이클링 활동까지 야무지게 담았는데,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할 놀이 레시피는 이렇게 총 4가지입니다. 아이들의 에너지를 발산시켜줄 신체 놀이 넣었고요. 그리고 친구들의 마음을 토닥토닥 위로해 줄 수 있는 마음 수업, 그리고 환경도 생각하는 착한 놀이, 업사이클링 수업 준비됐고요. 보통 책벌레 비밀응급실은 몇 살까지 수업하나요? 이런 질문들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생각을 반짝 키울 수 있는 토론 수업, 책을 버려야 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재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토론 수업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알짜배기 영역들만 제가 직접 수업에서 쓰고 효과를 봤던 내용들로만 꾹꾹 담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선생님들 피곤하시지만 준비되셨나요? 이제 더 이상 그림책을 읽어주는 데서 멈추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랑 신나게 그림책 속으로 뛰어 들어갈 준비 되신 거죠? 그럼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란! 자, 제 소개를 살짝 하자면 많은 분들이 동아쌤, 혹시 지금 화면 켜신 분들 중에서 동아쌤을 알아요 하시는 분 계시면 살짝 손 좀 한 번만 흔들어 주시겠어요? 반갑습니다. 제 반가운 분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제가 화면을 딱 켜자마자 와, 그분만 보고 해야지? 떨리면 그렇게 보고만 해야지? 했는데 여러분이 계셔서 너무 반갑고 또 저를 안다고 하시니 또 제가 힘이 불끈 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림책으로 가치를 성장시키는 우리 이야기 연구소를 13년째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야기로 마음을 잇는 작가 동아쌤으로 너무 감사하게 열심히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활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하게 저 사람은 아이들이랑 책놀이만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기업 강의부터 시작해서 성인 부모 교육, 그리고 우리 흔히들 아이들이 많이 만나는 학습지, 교육 회사의 콘텐츠 촬영을 제가 해요. 그러면 제 교육 콘텐츠를 보시고 선생님들이 현장에 나가서 아이들을 만나는 일도 합니다. 그리고 그림책 공연도 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노는 날 출판사의 작가님, 소속 작가님의 그림책으로 제가 여러 공연을 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제 그림책으로 부키즈콘에서 이렇게 또 공연을 하니까 너무 남다른 또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인분들도 만나고 있고요. 우리 아이들은 행사 공연, 뭐 초등 수업부터 유아부터 또 동아쌤 유튜브 TV를 통해서 선생님들이나 유치원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도움받을 수 있도록 콘텐츠를 좀 야무지게 하고 있어요. 편집 기술이 뛰어나진 않지만 내용으로 승부를 보자.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주의 집중력이 필요해? 언어 발달이 필요해? 어떡하지? 발표력을 좀 향상해 볼까? 동아쌤 TV로 놀러오세요. 자, 동아쌤은요, 사실상 책벌레 비밀 응급실이 출간되기 전에 먼저 출간된 그림책이 있어요. 바로 우유마을 자유이용권입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전국에 있는 급식관리지원센터 본사 같은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어요. 그쪽에 콘텐츠 촬영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아이들 영유아 주의 집중이라든지 아이들 수업을 어떻게 좀 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콘텐츠를 몇 차시에 걸쳐 촬영하게 되면서 인연이 되었고, 그래서 전국에 있는 급식관리지원센터 전체를 강의하게 되는 그런 또 아름다운 기회가 주어졌고요. 마침 이번에 이천에 있는 그 구미
있는 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 그럼 책을 한번 써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너무 감사하게 우유마을 자유이용권이라는 책이 출간이 됐는데 사실 너무 내용이 예뻐요. 그런데 이건 교육용 도서여서 시중에 판매되는 데는 좀 내용이 보완이 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손보고 있는 중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 그림책을 너무 빛나게 해주신 분이시죠. 우리 고향만두로 이미 알고 계시는 박소영 작가님께서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고향만두 이후에 너무 많은 분들이 우리 작가님의 숨은 재능을 알아봐 주셔서 여기저기서 러브콜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동아쌤의 손을 덥석 잡아주셔서 책벌레의 비밀 응급실이 더욱 반짝반짝 빛나는 그림책으로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작가님을 보면서 와 정말 훌륭하시구나 진짜 진심이시구나 라고 느꼈던 건 그림책을 완성이 되기 전에 이렇게 손으로 손작업으로 썸네일 작업을 하세요. 사실 이렇게 작업하시는 작가님들이 흔치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 이리저리 그리고 지우고를 반복해서 그림 한 장면 한 장면이 입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애쓰시는데 너무너무 고맙고 정말 마음 담아 감사했던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그림책에 쏙 빠져서 열심히 잘 읽고 있습니다. 우리 소영 작가님의 고향만두 그림 그리셨고요. 백설기 공주 글그림 너무 재밌거든요. 그 그림책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자, 그럼 책벌레의 비밀 응급실이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저는 도서관 강연을 다니다 보니까 지금까지 도서관 강연만 관공서 강연, 지금까지 한 모든 강의를 통틀어 보니 1300회가 넘더라고요. 제가 헤아리지 않은 무수히 많은 강의들을 제외한 제가 기억하고 기록해놨던 것들이 1300개 이상이 되더라고요. 근데 주로 자주 많이 가는 곳이 도서관인데 어느 날 도서관 강의장이 지하였어요. 지하. 그래서 내려가는데 오른쪽 옆에는 창고랑 맞닿아 있어서 항상 깜깜해요. 빛이 닿지 않는 구석에서 그곳에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책더미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서 와 이게 도대체 몇 권이야? 한참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 표지도 닳고 페이지가 누렇게 바른 책도 있었고요. 어떤 경우에는 저희가 딱 봤을 때 이거 너무 새 책인데 이걸 버리기 너무 아까운데 하는 책들도 사실은 있었어요. 버려질 운명을 기다리고 있는 이 폐도서들을 보니까 좀 마음이 좀 아프기도 했고 그 위에 이렇게 두껍게 먼지 쌓인 것 그 자체만으로 그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들이 다시 누군가에게 읽히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분명히 있을 텐데 단순한 폐지로 보내긴 너무 아깝다. 이걸 다시 살려낼 수 없을까? 나라도 한 목소리라도 한번 내어볼까? 라는 시작으로 이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사실은 이 책을 들여다보면서 단순하게 버려지고 찢겨진 책들의 이야기만은 사실은 아니었어요. 이 아이들의 모습이 같이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아이들과의 관계, 부모와의 어떤 관계, 학교에서 여러 관계들, 그런 관계 속에서 구겨지고 찢겨지고 상처난 우리 아이들이 이대로 이 책과 똑같은 모습이지 않을까? 이 책이 한번 펼쳐지길 바라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고 다정한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있다면 다시 해볼 수 있는 용기를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이 겪고 있는 이 아픔은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비치는 거울과도 같았기 때문에 한 문장 한 문장 정성스러서 썼던 기억이 듭니다. 그래서 이 책벌레의 비밀 응급실은 단순히 낡은 책을 수리하는 곳은 아니고요. 상처 입은 책을 보듬고 그 안에 담긴 아이들의 마음까지 함께 치유하고 살려내고자 하는 저의 진심이 담긴 하나의 프로젝트와도 같은 그림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림책 한 권을 어떤 살림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 한 조각도 다시 일으켜 세우길 바라는 마음을 책벌레 비밀 응급실 한 권에 온전히 담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많은 독자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2세가 출간이 되었고 생각지도 못하게 너무 빨리 1세가 다 판매가 되어버린 바람에 거의
2주 정도 판매할 책이 없어서 판매를 못하게 되는 상황도 감사하게 겪었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 베스트셀러라는 딱지도 달아봤네요. 신인 작가가. 또 지금도 감사하게 베스트 유아도서라고 이렇게 딱지가 붙어 있어서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책벌레 비밀 응급실 함께 읽을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 수업 스타일은 혼자 읽지 않아요. 앞에서 혼자 말하지 않고 참여를 유도해서 그 책 속으로 퐁당 우리 아이들을 함께 넣고 함께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과 수업하는 전체를 그대로 보여드릴 거예요. 보여드리면 우리 선생님들이나 밖에서 활동하는 우리 활동가분님은 아, 요 정도는 나 따라할 수 있겠어 하는 것들만 요목조목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가 요즘 제가 이 책으로 수업하기 너무 수월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은 AI로 노래 만들기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 전에도 제가 아이들이랑 수업했던 것 중에 하나가 보통 많은 어머니들이 전 성인 강의, 부모 강의를 정말 많이 하는데 책 읽고 나면 무슨 내용이야? 누가 나왔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 질문 물어보기 너무 급급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 아이들은 숙제 검사 맞는 기분이 드니까 책을 펼치는 것 자체가 되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것을 우리 어머님들도 만족시키고 우리 아이들이랑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던 찰나에 스노라는 앱을 알게 된 거예요. 스노 앱 알고 계세요? 스노 앱이 노래 만들어주는 앱이에요. 무료로는 하루에 5곡, 그러니까 2개씩 세트로 해가지고 10곡이 만들어져요. 한 번 만들면 2개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얘들아, 오늘 있었던 이야기 너희 마음속에 남는 한 줄 문구도 좋고 화자에게, 주인공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마음껏 얘기해봐. 그래서 아이들이 막 얘기한 걸 막 열심히 적었어요. 선생님이 너희들이 너 말한 걸 지금 다 적어서 가사로 만들었다? 한번 노래로 들어볼까? 했더니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르로 지금 제가 이렇게 흘리는 건 우리 선생님들도 활용하시라라고 주가주가 계속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로 담으니 주제를 굳이 설명하지 않고 줄거리를 얘기하지 않고 작가가 주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충분히 다 공유하더라, 이해하더라. 흥얼흥얼 부르니까 머리에 마음에 오랫동안 저장이 되더라. 그래서 그걸 쏙 꺼내와서 동아쌤이 책벌레 비밀 응급실의 주제곡도 만들고 중간중간 활용하는 어울리는 주제 음악도 만들었어요. 우리 선생님들 강의 듣고 나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하면 말씀하세요.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할게요. 책벌레의 비밀 응급실은 그냥 열리지 않습니다. SOS 책벌레 응급실을 외쳐라! 외쳐야만 나오는 게 책벌레의 비밀 응급실이에요. 제가 이렇게 할게요. 어떡하지 어딜 가지 누구 없나요? 물이 젖고 찢어졌어 너무 아파요 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친구들한테는 이렇게 알려주세요. 어서 와요. 아픈 사람을 외면할 수 없지 친구들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서 와요. 빨리 더 아프지 않게 빨리 와요. 이렇게 할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어서 와요. 빨리 와요. 안아주세요. 고쳐. 어깨. 줄게. 허리. 그렇죠. 했어요? 안아주고, 어깨, 허리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는 책벌레 하면 얘들아 손나팔하고 큰 소리로 응급실 외쳐주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까지 조금 지루했어요 하는 친구들도 바로 몰입해서 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어떡하지 어디 누구 없나요? 물에 젖고 찢어져서 너무 아파요. 자, 시작하세요. 어서 와요, 빨리 와요, 고쳐줄게요. 여기는 책벌레 응급실. 책벌레 비밀 응급실 개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오프닝을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이 하루 종일 이 노래만 흥얼흥얼 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노래에 지금 주제가 다 담겨 있거든요. 어떡하지? 어딜 가지? 누구 없어요? 하고 이 책들이 얘기하잖아요. 물에 젖고 찢어져서 지금 너무 아파요. 그럼 어딜 가야 돼요? 우리 응급실로 와야죠. 어서 와요. 빨리 와요. 고쳐줄게요. 어디로요? 여기는 책벌레 응급실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책 속의 주제가 모두 담겨 있어서 굳이 진부하게 길게 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야무지게 잘 기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벌레 응급실을 이렇게 힘차게 개원을 하고 나는데요. 책 표지 뭐가 다르죠? 이게 뭐죠?
이거 책 표지, 우리 한참 우리 이벤트 했을 때 그때 표지랑 너무 다르죠?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빠밤. 요 책 표지, 요 책 표지, 과연 무엇일까요? 빠밤. 이것은 바로 책벌레 비밀 응급실 1세 그림책이에요. 요건 1세. 자, 그러면 짜잔, 바로 요 책이요, 요 책. 요 책은 책벌레 비밀 응급실 2세입니다. 자, 선생님들, 무엇이 달라졌죠? 달라진 것을 찾아봐요. 자, 빨리 찾아보세요. 달라진 거 모두 찾아보세요. 마이크 켜고 말씀해 모자, 주시면 돼요. 모자, 네, 모자 달린, 네. 책벌레의 옆에 모자 달, 모자 달린 아저씨. 박사님. 책벌레 의사 선생님이요. 가운 입었잖아요. 가운 입었잖아요. 네. 응급실 센터장님이세요. 센터장님. 자, 또요. 글자체. 퍼졌어요. 글씨가 동화쌤 커졌어요. 곽소영 글사체. 네, 네, 글자, 네. 맞아요. 또요. 역시. 구급차가 커졌어요. 맞아요. 또요. 집이 이, 작아졌어요. 맞아요. 그리고 음, 또요. 아, 이, 노는 날 출판사 마크가 생겼어요. 좋아요. 또요. 배경이 식당에서 네. 아, 아, 비스듬 여기 집에 나무야 놀자 옆에 지붕에 무늬가 바뀌었어요. 무늬가 바뀌었어요. 안 네, 맞아요. 여기 노는 날, 여기 말하는 네, 거죠? 네, 네, 맞아요. 여기. 정말 예리하셔라. 자, 그리고 또요. 오! 또 있어요. 배경 또 색깔. 있어요. 세계 주인공. 아, 여기 책벌레 옆에 여기 생겼어요. 어디, 요거요? 요거? 네, 예, 요거 아까 여기, 말씀해 네. 주셨고, 얘가 아, 엄청 네. 커졌어요. 아, 오늘의 주인공 요 그러네. 아이가 엄청 아, 커졌습니다. 자, 아이들이 1세 책을 가지고 현장에 커졌어요. 나가니까 요 그림책이 흠뻑 빠져서 다음 장을 못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습니다. 그럼 1세와 2세 아이들은 저는 또 글쓰기 수업을 하는 강사이다 보니까 관찰력,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글쓰기. 1세와 2세의 표지에 좀 특별함을 좀 더해서 좀 변형을 하자라고 했더니 대표님께서 제 의견을 수렴해 주셔서 두 개의 디자인을 바꿔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요거만 보고도 무엇이 달라졌는지 너무 한 번에 잘 찾아내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차는 엄청 커졌고요. 집은 조금 뒤로 빠졌고요. 위에 있던 책벌레라고 하는 요 책벌레 의는 조금 작아진 대신에 옆에 의사 선생님이 들어와 주셨고, 여기 오늘의 주인공 어디 가지 어떡하지 방황하는 요 아이가 엄청 커졌답니다. 자, 딸깍하고 캡처해 놓으셔서 우리 아이들이랑 수업에 꼭 활용해 보세요. 아주 치열합니다. 자, 그럼 넘어가 볼게요. 자, 선생님들 저는 문해력 강사예요. 강사다 보니까 아마 그림책 한 권을 우리 선생님들에게 읽어주면서도 이미지 문해력이랑 문식성을 놓치지 않고 갈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깊이 있는 그림책 나 정말 제대로 읽어주고 싶어 하는 분들 계시면 이렇게 기록하면서 보세요. 보시고 지금 보시면 얘들아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저는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하는 게 책의 명칭에 대해서 반드시 알려줘요. 왜 그러냐면 보통 자 여기 봐 하지 않는 이유가 앞표지에는 모든 정보가 들어있다. 앞표지에는 모든 정보가 들어있다. 주인공, 배경, 작가 이름도 아주 중요한 사건들도 들어있다. 요렇게 노래로 만듭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가 대다수 거의 이렇게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익히게 해요. 노래처럼. 리듬을 얹으면 아이들이 훨씬 노래하는 것처럼 뇌의 인식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여기 앞표지에는요. 인물과 사건과 배경이 다 담겨 있어요. 선생님들이 보는 그림책을 보면서도 반드시 한번 보세요. 책을 읽기 전에 책에 있는 제목, 책에 있는 주인공들, 그리고 이 배경이 어딘지를 살펴보시고 책 제목이 책벌레의 비밀 응급실, 그 응급실은 아플 때 가는 곳인데 그러면 책벌레가 하는 비밀 응급실이라는 거야? 책벌레가 아파서 비밀 응급실에 갔다는 거야? 이런 것부터 물어보세요. 아이들이 글을 읽고 해석하는 거 요즘 정말 어려워해요. 그게 문해력이잖아요.
글을 읽고 해석하는 거, 나가서 사고하고 글 쓰는 것까지 확장이 문해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예를 들어 노는 날 출판사를 많이 좋아하시니까 달팽이 헨리라고 하는 책 제목을 두고 자, 이 달팽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면 생뚱맞은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요. 아이들이 그 글에 대한 제목에 대해서도 이 아이가 해석이 그 짧은 제목만을 갖고도 해석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책 한 장면을 보고 여기 보니까 아픈 친구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아픈 친구는 어머나 사람이 아니라 책들이네? 그러면 이 책들이 가는 곳이 바로 응급실? 그런데 왜 비밀 응급실인 거야? 아무도 모르는 거야?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호기심을 유발하는 질문. 이게 하부르타의 도입 하부르타예요. 그래서 쉽게 꼬실랭이 하는 거. 그럼 애들이 빨리 읽어줘요, 빨리 읽어줘요.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그럼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유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앞표지, 여기는 앞표지, 여기는 뒷표지, 여기는 책등, 여기는 책배예요. 요것도 다 리듬을 타서 산토끼 음에 맞춰서 아이들이랑 노래 불러보세요. 여기는 앞표지, 여기는 뒷표지. 여기는 책등, 여기는 책뱉고 앞표지를 넘기면 얘들아 없어졌어. 없어졌어. 얘들아 누가 없어진 거야? 누가 없어진 거예요? 자 지금 누가 없어졌어요? 누가 없어졌어요 선생님들? 지금 면지에 있어야 할 애가 사라졌어요. 찾아주세요. 누가 없어졌어요? 주인공? 여기 지금 책벌레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아이들이 주의 집중이 짧은 아이들은 말이죠. 앞표지만 읽어줘도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 아빠 얘들 잘 봐. 이 면지 속에 누가 숨어 있나? 딱 닫아요. 과연 책 속의 책벌레는 모두 몇 마리였을까요? 다시 봐야지. 이렇게 얘기해요. 보여줘요. 궁금해요. 보여줘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선생님한테 예쁘게 선생님 보여주세요. 이렇게 보여주세요. 이게 밀당하는 거예요, 밀당. 자, 그럼 선생님 얘기할 때 딴짓하면 안 돼. 선생님이 이렇게 갑자기 퀴즈 낼 건데 못 맞추면 슬퍼하잖아. 그치? 자, 원, 투, 쓰리, 픽 하고 닫아요. 그럼 아이들이 막 한 마리야, 두 마리야, 막 이래요. 그럼 자, 다시 선생님은 친절하니까 딱 3세판을 넘기시면 안 돼요. 3번 넘기면 지루해져요. 딱 3초. 선생님이 친절하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되게 중요한 게 뭔지 아냐면요. 아이들한테 나는 되게 친절한 사람이고 난 정말 재밌는 사람이야. 은연중에 흘리면 난 그런 사람이 되어 있어요. 뭐 그 아이들에게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지만 아이들이 너무 재밌는 선생님 이렇게 다 되더라고요. 자 그럼 본다. 하나 둘 셋 딱 모두 몇 마리? 근데 3마리. 그런데 얘들아 선생님이 3마리를 데리고 왔는데 없어. 얘들아 안 보여. 그럼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세요. 책벌레야 어디 있니? 라고 해주는 거예요. 자 혹시 책이 있는 분들은 포스트잇 붙여놓고 메모를 하세요. 이 장면에서 내가 아이들에게 어떠한 발문을 던지고 어떻게 참여를 유도하는지 해보시는 거예요. 책벌레야 자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책벌레 소리는 안 키더라도 액션이라도 해주세요. 액션. 시작. 책벌레야. 쉿. 책벌레 어디 숨었니 책 사이 그림이 살짝 보이네 책벌레 손 번쩍 들고 나 여기 있지 다 찾아봐. 안녕.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주의 집중을 끌어오는 거예요. 자, 이 애니메이션 넣느라고 며칠을 샜어요. 다른 책은 절대 안 하는데 제 것만 좀 해보았어요. 자, 정확하게 10일 걸렸습니다. 제가 못해서 유튜브 보고 하나 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랬더니 얘들아, 여기서 이런 것도 그냥 넘기면 안 돼요. 친구들 안녕, 반가워. 그나저나 누가 누가 책 사이에 코딱지 묻혀놓은 거야. 내가 밤새 책 사이에 코딱지 떼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다고. 코딱지 떼고 나면 그냥 떨어지기만 하는 줄 알아? 그 자리 노란 콧물이 묻어가지고, 나 완전 더럽거든. 다음부터 코딱지 묻히기 귀엽기? 이제부터 안 하는 거야? 이렇게요. 왜냐면, 저도 아이들이랑 홈스쿨링을 하면 유아 친구들은요, 가고 난 자리 책상 밑에 물티슈로 드르르르르륵 하면요. 지금 같은 환절기 때 코가 건조해서요. 코딱지가
쪽지가 사과나무에 사과를 수확하듯 다다다다다다닥 붙어 있어요. 아우,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이도 팩 봤구나 이러는데 진짜 많이 있어요. 책 사이에. 그래서 그런 것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얘들아, 그나저나 그림책 한 권을 읽어줄 땐 책을 팍팍 긁어서 읽어줘야 돼요. 제가 밖에 나가서 타 도서를 수업을 하더라도 그 책을 10번 이하 읽고 나가서 수업한 책이 단 한 권도 없어요. 왜냐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볼 때마다 보여지는 게 다르고 못 봤던 게 보여지고 또 내가 받아들이는 그 사고가 달라지기 때문에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보는 게 면지고 다음 장이 속지란 말이에요. 그럼 저는 고민을 했죠. 요 아이가 속지가 이렇게 등장했는데 그냥 이렇게 등장하는 것보다 스토리 주제와 사건을 살짝쿵 맛보기로 넣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나저나 내 친구 한 명 어디 갔어? 아, 우리 분명히 4인 1조로 일하는 건데 지금 한 명 어디 간 거야? 얘들아, 책벌레 어디 갔는지 좀 찾아봐 줄래? 책벌레야 어디 있니라고 한 번 더 참여시킵니다. 그게 바로 아이들을 참여형 그림책 수업이 꿀팁이에요. 그냥 앞에서 강사가 방방 뛴다고 절대 참여가 아니고요. 그 책 속에 아이를 넣어서 같이 그 상황을 끌고 나가는 게 참여형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딱 등장했어요. 아이들이 불러줘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근데 얘들아, 어떡하냐? 나 좀 도와줘. 얘들아, 이게 웬일이야? 책벌레가 지금 머리 뒤통수를 울어!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책벌레 뒤통수에 이 땀 찔끔 나 있잖아요. 요것도 아이들이 이미지를 해석하는 문해력을 기를 수 있는 첫 번째 단서예요. 얘 지금, 얘들아, 우리가 울면 뒤통수에도 땀이 나니? 아니요, 이 친구 지금 뭔가 긴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아이들과 하는 수업이 뭐냐면, 책벌레의 표정을 읽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보고 이면지를 딱 꺼내라고 해요. 교실 안에서 노트 있잖아요. 연습장. 자, 이 책벌레를 동그랗게 눈사람을 그려봐. 그리고 이 아이의 손을 쫙 뻗고 있고 다리가 옆으로 가 있고 위에 똑똑똑 3개의 점이 찍혀 있는 건 깜짝 놀랐거나 당황했을 때 이런 표정들, 그 표현들이잖아. 그리고 뒤에 땀이 찔끔이야. 과연 이 책벌레의 표정은? 그럼 아이들이 신나게 막 그려요. 그러면 아이들이 손이 한번 움직이면서 뇌가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권의 그림책 수업을 할 때 가만히 앉아서 듣고 재밌다로 끝나는 수업보다 그 시간에 아이들의 뇌 발달도 좋고 참여하면서 마음에 남는 수업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연구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랬을 때 그려요. 그럼 정답은 조금 이따가 공개할게 라고 해요. 그리고 넘어가요. 자, 제가 첫 장면 정말 관심을 가진 거예요. 요 첫 장면, 배경이 어디게요? 도서관이죠. 도서관에 가면 여러 모습들이, 풍경들이 보입니다. 여 한 장면으로 도서관 이용 수칙 수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다 하고 나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 그림책은 프로젝트 수업이 가능한 그림책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읽고 하나의 수업하는 거 아니고 한 번의 그림책, 벌레의 비밀 응급실이라고 하는 이 한 권의 그림책으로 4차시, 6차시, 차시별로 늘려서 다양한 주제로 접목할 수 있는 매력이 있는 게 책벌레의 비밀 응급실이에요. 왜냐면 저는 책을 연구하고 책을 가지고 나가서 활동하는 활동 강사이기 때문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그런 다양한 주제를 이 안에 다 담아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얘들아, 지금 여기 보니까 누군가가 당황한 분이 계셔. 찾아봐. 그러면 당황한 분이라고 해서 호칭을 높였잖아요. 그러면 어른이구나 라는 걸 아이들은 예측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딱 보면 당황하고 있는 분 누구예요? 바로 요 분이네요. 누구야? 그럼 사서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서 선생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서 절대로 뭐지? 라는 물음표가 생기지 않도록 다 시원하게 긁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사서 선생님은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분인데 서가 정리도 하고 우리 친구들이랑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도 기획하고 우리 친구들이 도서관을 이용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또 여기서 이어질 수 있는 건 이 사서 선생님이 지금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무슨 일이 벌어진 것 같아, 얘들아. 그럼 아이들이 다 요 아이에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오늘의 주인공 소리가 등장하게 되죠. 오늘은 소리가 가장 좋아하는 날이에요. 바로 도서관에 오는 날이죠.
근데 엄마, 저기 좀 봐요. 이렇게 말을 시작해도 좋아요. 자, 여기에는 소리가 그런 말이 없어요. 그림책이라고 하는 건 함축적인 내용을 담겨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아이들이 2, 3학년 아이들도 읽을 수 있게 글밥을 조금 충분히 넣어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대화체가 빠진 부분은 다 말풍선을 붙여서 활동하면 좋아요. 자, 책 여기 온 사서 선생님 앞에다가 말풍선을 붙여주고 사서 선생님은 지금 이 시간에 무슨 말 할 것 같아? 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너희들 뭐하니? 하는 사람도 있고 야 싸우면 안 돼! 하는 사람도 있고 아이들마다 의견이 분분하죠.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들이 착안해야 될 건 이 아이들이 평소 이런 말을 많이 듣는구나 라는 걸 예측하셔야 돼요. 아이들은 자기의 이야기를 할 때 자기가 있었던 일, 경험했던 걸 입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때 아이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부정적인 내용이 가는 경우가 있고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부정적인 피드백을 하는 아이들은 이 아이에게 좀 더 관심을 갖고 애정을 줘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걸음 나아가시면 좋아요. 자, 여기를 보면 아이들아 도서관에 왔는데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이 있어. 우리 친구들 찾아볼래요? 선생님들 찾아보세요. 어떤 행동들이 있을까요? 자, 제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지금 싸우고 있는 아이가 있고요. 자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지금 이 아이는요, 책을 이렇게 쌓아놓고 다리를 턱하니 올려놓고는 완전 안방처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 아이, 음료가 지금 뚜루루루루 수증기가 내려와서 책이 흠뻑 젖어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 책에 낙서가 되어 있고요. 이 아이는 지금 책 그 꼬지에 기대어 있습니다. 요 아이랑 요 아이도 요 아이 그렇고요. 책이 낙서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도서관에서 해서는 안 될 규칙. 오케이?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 보면 재미있게 노는 날 출판사 책꽂이를 이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노는 날 출판사의 책들이 여기 다양하게 담겨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얘들아 지금 선생님이 여기에 노는 날 출판사의 책을 가지고 왔어. 자, 우리 친구들 읽어봤어요 하는 책을 말해보세요. 그러면 고향만두가 역시 제일 많고요. 판타스틱 반찬 특공대, 뭐 나의 할아버지나 보물수집은 거의 나오지 않죠. 아이들에게. 성인분들이 많이 찾는 곳이니까. 자, 그래서 이걸 갖고 선생님들이 하는 것들은 뭐냐면 새학기, 도서관 이용 수칙 요 한 장면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될 다양한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청구번호 있잖아요. 우리 도서관에 가면 너희들이 좋아하는 책을 뽑아서 그 일련 청구 번호 그걸 들고 와. 그리고 이 책을 지금부터 찾아오는 거야 라고 하는데 그때 여기에 나와 있는 고향만두, 판타스틱 반찬 특공대, 책벌레도 껴주세요. 책벌레의 비밀 응급실 이런 것들에서 지금부터 찾아오세요 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책 한 권을 찾기 위해서 도서관에 그 라벨이 달려있는 번호들을 어떻게 보는 건지에 대한 방법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고 내가 이 책 A라는 책을 보기 위해서 옆에 있는 다른 책들도 관심을 갖기 때문에 스쳐 지나갔던 책들 중에 재미있는 건 반드시 다시 펼쳐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지하실에 쌓여있는 그 많은 책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자체마다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1년에 무조건 7%를 다 폐기시켜야 돼요. 이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서가의 양에 따라서 뭐 6%, 5% 정해져 있지만 무조건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한 도서관의 서가가 10만 권이라고 했을 때 7%를 버리면 7천 권이에요. 엄청난 양의 수량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찢어지고 구겨지고 먼지 쌓인 책들 말고 분명 새 건데 라고 하는 책들이 있다고 했죠. 바로 찢어지고 상처난 책 아니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번으로 선택되는 책이 있었으니 그 책이 바로 뭐다? 비인기 도서요. 비인기 도서. 그 책들은요, 안타깝게 펼쳐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요즘 감사하게 제 주변 독자님들이 도서관에, 그 지역의 도서관에 책벌레 비밀 응급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색해서 지금 감사하게도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다 예약, 지금 대출 불가로 다 뜨고 있어요. 다 버려지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이렇게 버려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랜선 그림책 파티라는 걸 만들게 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작가님들을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고, 그 작가님들이 쓰고 그리신 그림책들을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27회, 2년이 넘었죠? 2년 넘게 랜선 그림책 파티를 무료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님도 세워드리고 책도 소개하고 그런 그 책들은 절대 버려질 일 없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알리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들도 놀러 오세요. 자, 이제 우리 소리예요. 소리는 엄마가 도서관에 책을 반납하고 밀리는 사이 자기가 좋아하는 서간 문구 앞에 섰어요. 자, 여기에는 보면 엄마가 책을 반납한 사이 소리가 그림책을 막 꺼내려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생님들이 책을 읽어줄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한창 글을 읽고 글자 읽는 거에 초점을 두고 있는 2학년 이상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를 중심으로 읽어주면서 말을 추가해도 좋고요. 어린 연령의 친구들은 이 텍스트 그대로 읽지 않아도 괜찮아요. 대신 주제는 건드리면 안 돼요. 여기 이 아이가 책을 꺼내려고 하는 순간에 그 장면을 내가 각색해서 들려줘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어떤 책을 읽을까? 소리는 손을 쭉 뻗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꺼내 들었어. 없는 말이죠. 이거를 해주는 이유는 저학년 아이들은 이렇게 입말로 풀어줘야 이해력이 높아요. 그래서 서술형으로만 되어 있으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선생님들의 입말을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나 그렇게 하는 게 좀 어려워 그러면 일부러 책에다가 말풍선을 미리 붙여놓으세요. 붙여놓고 그대로 읽어주시면 돼요. 그때 소리가 책을 꺼내는 순간 누구야? 얘들아, 아까 저 책벌레. 이 아이, 아빠 우리 속지에서 봤던 거 알아요?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속지야? 라고 얘기하거든요. 큰일 났다, 어떡하냐? 책벌레. 얘들아, 책벌레의 표정을 살펴라. 자, 아까 그렸던 그림 빨리 올려주세요. 자, 책벌레 이런 표정이었을 거예요. 아까 우리 그림 그렸던 거 있죠? 자, 내 그림이 맞았어요. 그럼 골든벨처럼 흔들어, 얘들아. 와! 막 이렇게 흔들어. 그럼 아이들이 분위기가 다시 업되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거예요. 저는 그런 포인트를 연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건 선생님 수업에 100% 그대로 꼭 활용해 보세요. 야, 근데 큰일 났어. 나 어디로 가야 돼? 아이, 모르겠다. 이따 필요한 거 뭐야? 스피드. 다다다다다다다. 잠깐만 기다려. 너 같으면 기다리겠냐? 하고 사라져버렸어요. 소리는 책벌레를 따라 날아갔어. 그런데 웬일이야? 어이구, 책벌레를 따라간 소리 앞에는 화면이 넘어갔네. 이러면 곤란한데. 잠깐만요. 여기다. 아이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소리가 따라간 건 깜깜한 도서관 앞이었어요. 너무 깜깜해. 여기에서 이 소리의 주인공의 감정을 한번 읽어주는 거예요. 그림책은 선생님 문학책이죠. 문학책과 비문학은 읽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그림책과 같은 이런 문학책은 소설책도 마찬가지죠. 문학책은 인물 중심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인물 중심별 읽어주려면 어떻게 읽어요? 인물의 말투, 인물의 행동, 인물의 표정, 요 세 가지에 맞춰서 책을 읽으면 베스트다. 요게 문학과 비문학에 읽어주는 차이점이에요. 가장 도드라지는 차이점. 그러면 여기에서 오랏하고 하는 그 한마디에는 이게 뭐야? 이 그림책을 자세히 보면 마치 이렇게 휘몰아치듯이 뭐 회오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때 내려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때 아이들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얘들아, 너무 깜깜해. 같이 가줄래? 뭐 같이 가줄 사람? 막 이렇게 하면 참여를 한다든지 얘들아, 소리가 갈 수 있도록 화이팅이라고 한번 외쳐줄래? 라고 하면서 아이의 참여를 유도하는 거예요. 소리는 용기 내서 한 발을 내디뎠어. 그런데 왜 안 움직여? 쿵! 여긴 어디야? 소리는 또 다른 세계로 들어오는 것 같았어. 여긴 어디야? 엉망진창 버려진 책들이 엄청 많잖아. 표지가 찢어지고, 코피가 쏟아지고, 말도 안 돼. 이 먼지가 너무 많아. 여기는 바로 어떤 곳이냐면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또 다른 세계관으로 들어온 거예요. 요렇게 하시면 돼요. 좋죠. 그죠? 근데 저희 특징이 중간중간 아이를 참여할 수 있도록 음향을 많이 찾아요. 아주 이것도 큰일입니다. 자, 그때였어. 넌 너무 더러워졌네.
그리고는 소리가 한 권의 그림책을 들었어요. 그 책의 제목이 뭐게요? 아이들한테 묻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당당당당 당당용사. 그러면서 아이들로 하여금 책 속에 한 번 더 몰입시키는 거예요. 제가 기회가 되면 이거 3박 4일 이게 강의용인데 그림책을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수업하는 건 단순하게 이 책을 이런 내용이야를 해주는 걸 벗어나서 이 책이 진짜 주고자 하는 메시지 하나하나를 꼭꼭 씹어서 먹여줄 수가 있어야 돼요. 자, 뭐야? 당당용사. 그때였어. 소리야. 누가 부르는 거야? 얘들아, 누가 부르는 거야? 그럼 아이들이 당연히 책벌레라고 얘기하겠죠? 야, 찾아봐. 책벌레가 어딨지? 선생님 아무리 눈을 비벼도 안 보여. 책벌레야. 책벌레야. 이렇게 그때 아이 책벌레가 소리야, 안녕? 미안해, 깜짝 놀랐지? 너를 놀래키려고 한 건 아니었어.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놀란 소리의 눈에 요거에 이렇게 대사를 각색해서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통 고학년이나 중학년은 이대로 읽어줄 거니까 문제가 없지만 저학년인 경우를 대비해서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들고 있던 책 사이에 나디는 얼굴이 나왔어. 너구나. 그런데 이 책벌레는 소리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 이 소리가 들고 있는 책에서 단서를 찾아볼래, 얘들아? 자, 단서를 찾아보세요. 자, 그림책 활동가가 책을 쓰면 이렇게 달라요. 자, 빨리요! 책이 소리에게 진정하고 싶은 말! 대전. 구해줘! 이 말이에요, 이 말. 이 말이에요. 구해줘. 맞습니다. 구해줘. 얘들아, 책은 도대체 뭘 구해달라는 거야? 너희들은 그러면 지금 여기 보여지는 그림만을 보고 지금까지 선생님이 너희들에게 들려줬던 이야기만을 가지고 예측해봐, 추론해봐 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버려지고 찢겨지고 엉망진창되고 낙서되고 더러워진 책들이 뒤집혀져 있고 이 책들이 결국 하는 소리가 구해줘잖아요.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구해줄래? 여기에서 토론 주제를 가지고 와도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생님, 그림책 한 권은 한 번에 끝나는 수업이 절대 아니다. 그림책은요, 반드시 한 번에 끝난다는 고정관념 버리고요, 새로운 패러다임을 해서 한 권의 책을 여러 개의 차시로 나뉘어서 이걸 프로젝트 수업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해보세요. 이따 제가 정리 한번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참여 수업할 때 쓸 수 있는 장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런데 너는 나를 어떻게 아니? 오래전부터 나는 너를 봤어. 그리고 이 아이가 자기를 얘기합니다. 책들과 함께 사는 책벌레야. 나는 오래전부터 널 지켜봤거든 하면서 이런 것들이 나와요. 여기에는 그림만 나와요. 그림만 나올 때 선생님들이 충분히 이야기를 만들거나 아이들에게 들려줘도 좋아요. 자, 소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아이들 보고 이야기 만들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 책장의 옆에 있는 페이지만 복사해서 아이들 줘도 괜찮아요. 그러면 동화쌤은 이렇게 할게요. 소리 너는 도서관에 와서 읽은 책을 정성껏 정리해줬어. 난 그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너는 친구들이랑 같이 책 이야기 나눌 때 그렇게 행복해 보이더라. 뭐가 그렇게 좋았던 거야? 그뿐만이 아니야. 너는 학원 갔다가 돌아오는 그 사이에 항상 들려서 책을 읽고 가곤 했지. 자, 그런데 내가 본 너의 얼굴 중에 가장 행복했던 건 바로 엄마랑 같이 책 읽을 때지. 그나저나 친구들, 나 지금 여기 어디쯤에 있는데 나 어디 있는지 찾았어? 라고 하면서 노래가 나옵니다. 친구들, 나 좀 찾아줘. 책벌레 어디 있게? 찾아주세요. 지금 어디 있어요, 책벌레? 책벌레 어디 있어? 얘들아, 나 어디 있어? 빨리 찾아줘. 나 여기? 그렇지, 나 또 있지롱. 어디 있게? 생각해요. 그럼 여기도 있어요. 자, 여기 있어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선생님들 여기서 한 가지. 여기에서 아이들이랑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뭐냐면요. 요렇게 책 사이에 교실 곳곳에 나무젓가락에다가 책벌레를 붙여서 숨겨놓으세요. 그리고 노래 지금 계속 틀어요. 자, 선생님이 책에만 숨겨놓은 게 아니야. 지금부터 교실 곳곳에 다니며 책벌레 찾아오세요! 뭐 찾아요. 얘들아, 날 좀 찾아줘. 얘들아, 날 좀 찾아줘. 선생님들은 계속 그것만 해주면 돼요. 그쵸? 자, 이게 신체놀이입니다. 신체놀이. 너무 재밌죠? 이거 현장에서 만나면 진짜 재밌거든요. 우리 학교로 저를 불러주세요. 자, 그런데 이 책 장면도 그래요. 나 지금 너무 깜깜한 것 같아.
여기 불 켤 수 없어? 자, 여기서 마법의 한 스푼입니다. 자, 친구들, 손을 위로 쭉 올려!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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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자, 그리고 여기 보이는 저 버튼을 하나, 둘, 셋 하면 소리도 같이 내야 돼. 이렇게 내줘야 돼. 하나, 둘, 셋, 넷. 우와, 너희들 진짜 대단하다. 너희들은 마법의 소원을 갖고 있나 봐. 완전 고마워. 오, 그나저나 여기는 엄청난 책들이 많구나. 그럼 책벌레가 이때 얘기하죠. 맞아, 여긴 보다시피 훼손도서들이 모여있는 곳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소리의 손에 들려있던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지금은 찢어졌지만 난 한때 사랑 듬뿍 받는 책이었어 라고 하면서 과거를 회상해요. 나를 처음 만난 짱구의 이야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들인데 책 장면이 뒤로 빠졌군요. 잠깐만요, 선생님들. 죄송해요. 잠깐만요. 이게 왜 뒤로 갔나 모르겠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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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기다려주십시오. 짠. 됐습니다. 기다려주세요. 네, 됐습니다.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소리의 손에 있던 한 친구가 지난날 자기를 처음 만났던 짱구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나도 처음부터 이렇게 찢어지진 않았어 하면서 짱구의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 두 장면을 가지고 부모 교육을 해요. 부모 교육. 아이들 요즘 정서 결핍 정말 많이 있거든요. 물질적으로 풍부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이 외로워서 정서적인 교육기, 부모와 대화가 단절이 되고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는 아이들. 그런데 이런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증상 무기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볼 수 있는 삼무라고 해서 세 가지가 증상이 보인다? 그럼 우리 아이 무기력 상태입니다. 첫 번째, 놀고 싶지 않아요. 두 번째, 갖고 싶은 게 없어요. 세 번째, 먹고 싶지 않아요. 이 중에 어떤 것이 걸린다? 아, 이 아이 무기력 증상이 있구나 라고 빨리 어머님들은 판단하셔야 돼요. 여기 보이는 짱구라는 아이, 이 짱구라는 아이, 여기 딱 보면 어머님 선생님들, 짱구야, 엄마 오늘 늦으니까 밥빨 먼저 먹고 있어. 바쁘다 바빠 하고 엄마는 휘리릭 가버립니다. 자, 식탁 앞에 늘 혼자 앉아있는 우리 짱구의 감정을 한번 읽어줘 볼까, 얘들아? 자, 매일 바쁜 우리 엄마, 혼자 집에 들어와서 혼자 밥을 차려 먹는 우리 짱구. 어떤 마음일 것 같아? 자, 감정 단어로 한번 표현해 볼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그날의 감정 단어를 위에 좀 팝업해 주시 괜찮겠죠? 자, 아이들이 너무 감사하게 보통의 다른 감정을 읽어봐 하면 생뚱맞은 답을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하나같이 틀린 답 없이 외로워 이런 말을 해요. 외로워. 그래서 이 아이가 처음 접하게 된 게 당당용사예요. 그러면서 어머님들에게 드리는 말씀 이런 거는 부모 참여 수업에 활용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책은 우리처럼 이렇게 소리내어 말은 하지 않지만 잔잔히 그 자리에서 충분히 소리를 내고 있다. 그래서 그림책이라고 하는 그 한 권은 단순하게 유아 전용이 아닌 아이의 내면을 위로해주고 부모가 할 수 없는 그 영역에서는 토닥토닥 위로해주는 거다. 그러니 우리 부모님 아무리 바쁘더라도 저녁 잠깐 10분 내셔서 서로 교감하는 책 읽기 진행하셔라. 여기서 전문가의 한마디 딱 한 스푼 넣어주면 좋죠. 서울대학 교수가 그러셨어요. 우리 자녀를 서울대학 보내길 원하십니까? 그럼 몇 살까지 책을 읽어주라고 했을까요? 고등학생까지 읽으라고 했어요. 시간이 너무 없다 보니. 그러니 어머니 아이가 읽기 독립이 된 6살, 7살 때부터 혼자 읽어 하셨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 글을 읽는다고 의미를 파악하고 읽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느 순간 책 재미없어 라고 하는 이유는 다 거기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어주는 이유 자체도 단순하게 이야기만을 교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나의 사이의 정서적인 유대감 그리고 책 속에서 말하고 있는 친구 이야기, 부모와의 갈등 이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 다시 오지 않을 이 기회를 반드시 놓치지 마셔라. 이런 부모 강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옆엔 이슬이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이슬이는 친구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자, 핑크색 친구가 고개를 빼꼼히 내밀죠. 내 얘기도 들어볼래? 나는 이슬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이슬이는 친구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 늘 학교도 혼자 다니고 집에 갈 때도 혼자 가고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책
친구 도감이라는 책을 보게 되었지. 그러면서 친구에게 정말 용기를 내서 친구 할래? 라고 말을 하게 된 거야. 그리고는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선물까지 했다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아이 위에 다 너덜너덜해졌죠? 지금은 찢기고 상처나서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아. 누군가가 나를 다시 펼쳐줬으면 좋겠어. 가끔 중간중간 없는 애드립이지만 이 책의 주제를 계속 언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들은 책을 다 읽었다고 해서 줄거리 파악도 못하는데 작가가 하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이렇게 읊어주셔라. 자,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아이들에게 요 순간에 할 수 있는 마음 수업이에요. 두 번째. 얘들아, 너희들도 혹시 친구들이랑 속상한 일 있을 때, 혹시 부모님께 야단 맞았을 때, 선생님이 내 맘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몰라주는 것 같아요. 속상했었던 적이 있었지? 그러면 선생님들 그냥 쓱쓱쓱쓱 오려서 하트 모양을 그냥 주세요. 선생님이 너희들의 마음을 준비했어. 라고 해서 하나씩 나눠주세요. 나눠주시고, 이건 아무도 안 볼 거야. 너희들만 볼 거야. 그런데 나는 글로 쓰고 싶지 않고 그때의 감정이 문득 떠오르면 난 이런 색깔이 떠올라. 색깔을 칠해도 좋고 나는 그때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 그럼 막 검정색으로 색칠해도 좋아. 상관없어. 마음껏 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할 때도 그냥 넘기지 마시고 아이들에게 이런 노래를 틀어주는 거예요. 자,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지? 감정은 모두 소장하는 거야. 숨기지 말고 지금부터 말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래를 왜 잔잔하고 조용하게 제가 안 했을까요? 분명히 내 노래 가사는 얘들아 속상했니? 마음 아팠니? 감정은 솔직하니까 말해봐. 반창고 척 하거든요. 왜 그걸 밝고 명랑하게 했을까? 아이들이 속상한 감정을 꺼내놓을 때 갑자기 우울해지면 완전 저 깊으로 빠져드는 아이들이 있어요. 우울감이 있는 아이들.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 제동장치를 걸어주기 위한 강사의 배려예요. 그래서 이렇게 밝은 음악을 넣어주는 것도 추천드려요. 하고 난 다음에 제 거에 키트 혹시 제 책벌레 VIP 룸에서 책 수업 들으신 분 계신가요? 들으셨죠? 들으셨으면 밴드 제가 도안을 드렸을 거예요. 제가 선생님들 원하시면 공유해 드릴게요. 그거를 그 라벨지에다가 복사하셔서요. 오려요. 오리고 이 아이에게 이 사건에 맞는 내용을 쓰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내가 이거 안 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밴드 위에다가 올려주는 거예요. 지금도 충분히 괜찮아. 너는 너답게 너스럽게 살아가렴. 무한 가능성을 지닌 너를 응원해. 이런 문구들을 같이 그 타이핑을 해서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그걸 뜯어서 아이 하트에다가 턱턱턱턱 붙여주는 거예요. 이건 심리 수업에도 쓰는 방법이에요. 아이들의 만병통치약이 뭐예요? 밴드잖아요. 아이들은 밴드, 뽀로로 밴드 하나면 다 낫잖아요. 아프지가 않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토닥토닥 위로해주는 거죠. 그래서 반창고는 아픈 데만 붙이는 데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돼, 얘들아. 우리 친구들도 마음이 아플 때 토닥토닥 위로해주는 그 반창고는 뭐냐면 말이 될 수도 있고 표정이 될 수도 있고 행동이 될 수 있지. 이건 뭐예요? 말 괜찮니? 표정 저런 이런 표정 있죠? 그리고 안아주는 거. 이게 바로 반창고 책벌레 반창고야. 굳이 반창고를 붙이지 않아도 괜찮아? 많이 아프진 않았어? 나랑 같이 양호실에 갈까? 이렇게 아이들에게 물어봐주는 그 행동이 누군가에겐 반창고가 될 수 있어 라고 해서 요 챕터만 가지고 아이들 그림책의 그 마음 수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친구 이제 좀 깊게 들어가면 친구 문제에 대한 이야기, 학교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서 그럼 우리가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해자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라든지 피해자에게 해줄 수 있는 위로의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아서 우리 반의 생활 실천 언어 습관 해가지고 비폭력 대화를 막는 우리 반의 언어에서 그런 것들을 붙여놔 주셔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아이들이 몰라서 못해요. 한번 진짜 해보세요. 아이들에게 가해자의 행동을 멈추는 말이 어떤 게 있을까? 그러면 그만해. 이게 전부예요. 배워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피해자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건 괜찮아? 이게 전부예요. 알려주셔야 돼요. 아이들에게. 자, 그래서 책벌레 밴드 처방전으로 마음 처방해주면 참 좋고요. 그때도 이렇게 아이들. 자,
여기 그런 할 수 있다는 거 제가 잠깐 놓고요. 그때 저기 어딘가에서 반짝반짝반짝반짝 불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어. 아니 이 환란한 이 음악 소리는 뭐지? 친구들 안녕. 나야 나 팡팡스타. 내가 제일 선글라스 한번 껴요. 막 해줘. 친구들 반가워. 나 팡팡스타야. 사사 선생님들이 제일 사랑했지. 누구나 보는 자리에 나를 으뜸으로 세워놨어.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라고. 이렇게 음악도 살짝 넣어놓고 인기도서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 우는 날, 지금 우는 날이 돼 있는 웃는 날 그림책이 얘기합니다. 나는 작가님의 첫 번째 그림책이었어. 누구나 다 이 책을 보면 웃는 매일이 되라고 쓰신 건데 내 얼굴에 누가 낙서하는 바람에 나는 그날부터 우는 날이 돼버렸어. 자, 그리고 마지막 이 아이는 오자마자 찢기는 바람에 한 번도 책을 펼쳐보지 못했죠. 그리고 이 아이들의 진심이 보입니다. 소리야, 도와줘. 그러자 소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지? 소리는 그때부터 고민하게 되죠. 그러자 책벌레가 이렇게 말해. 저기 이것도 수학의 한 장면을 넣은 건데요. 옆에 책장 무시하고요. 가운데만 봤을 때 위에서 두 번째, 옆에서 네 번째. 이거 수학에 대한 개념을 좀 넣어봤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반 학급 문고에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위에서 두 번째 칸, 옆에서 네 번째, 책벌레의 비밀 응급실을 찾아가라! 이렇게 해보는 것도 되게 재밌습니다. 자, 얘들아, 저 파란색, 초록색 우리 빼보자. 손을 쭉 뻗게 해서 쭉 당기게 합니다. 쭉 당기게 하면 오, 오, 여기가 어디지? 얘들아,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그럼 자, 우리의 SOS 외쳐줘야지. 어떻게? 빨리 와요, 붙여줄게요. 여기는 책벌레 응급실. 그렇죠, 책벌레 응급실. 여기는 바로 책벌레 비밀 응급실이야. 그런데 여기 왜 이렇게 소란해? 나 이제 못 읽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책들이 나옵니다. 책들이 나오는데, 이제 한 가지 저의 이제 에피소드라면, 원래 제 그림책 속에는 요리책이랑 백과사전책이 등장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문장이 많다 보니까 잘렸거든요. 요 까만 아저씨가 백과사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등장시켰던 이 백과사전은 치료하려고 할 때, 아니요. 난 지금 50년을 산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어. 내 몸은 내가 알아요. 건드리지 마라. 여기 아프고. 이런 재밌는 요소들이 있었는데 잘렸고요. 요리책. 저기 맨 끝에 있는 케첩 한 번만 찍어 먹으면 안 돼요? 새콤한 그만. 잠깐만요. 저기 끝에 있는 거 한 모금만 내 입에 넣어주면 안 돼요? 막 이런 것도 있었는데 잘렸습니다. 잘렸어요. 왜 그 연기는 저만 할 수 있었어. 자, 그러면 책벌레 비밀 응급실은 누가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볼까 했더니 여기 위에 제가 이 책벌레 비밀 응급실도 아이들의 상처를 어떻게 표현할까 정말 많이 고민을 했는데 우리 사람과 똑같이 표현을 했어요. 찢어진 분, 찰과상, 부러진 거, 골절. 그래야 아이들이 공감을 더 얻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저 책표지 철거상 발생. 자, 옆에는 자, 아파서 주사 맞고 지금 쉬고 있는 아이. 쇼크 상태. 우리 친구들 음료수 먹고 쏟거나 커피 쏟으면 이런 일이 발생해요. 선풍기로 말리고 물로 토닥토닥 닦아줘야 돼. 저 여기 너무 아파요. 친구들이 콩 던져서 멍이 들어버렸어요. 멍 발생. 자, 여기는 책장에 골절이 돼버렸어요. 자, MRI를 찍어야겠군. 저 괜찮은 거죠? 저 살 수 있는 거죠? 이런 애드립 한번 넣어주시고요. 대기실에도 여전히 아파서 줄 서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그 반면에 예쁘게 치료돼서 퇴원하는 친구들도 있죠. 그때 앰뷸런스 한 대가 들어와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또 책들이 실려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이거 정당한 소리야? 어머, 저기 지금 누가 실려오는 거니? 어머, 세상에. 웬일이야? 지금 여기 책벌레 줄 타고 내려오는 거 보셨어요? 요 아이? 이렇게 청소하는 친구들. 그리고 얘는 3교대라서 이렇게 자고 있어요. 사이렌 소리가 들리더니 세상에 쓰레기차 위에 엄청 많은 책들이 실려 들어오는 거야. 자, 구급차에서 실려 내려오는 엄청 많은 책. 자, 빨리 들어오세요. 하고 구급실로 실려 들어가. 그런데 소리의 눈에 누군가가 들어왔어. 너는? 그때 소리의 눈에 들어온 건 바로 하트책인데 이 하트책 소리가 너무 좋아했던 아이야. 지금은 너무 더러워지고 구겨지고 열이 펄펄 끓어서 지금 이 아이 항생제 맞고 있어. 너는?
내가 사랑하던 하트책이잖아. 소리의 눈에 비친 하트책을 보고 소리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 근데 그걸 보고 있던 하트책이 이렇게 말해요. 소리야, 다 기억하는구나. 당연하지. 너가 있어서 내가 얼마나 행복했다고. 그리고 너는 깜깜한 밤 되게 무서워했지. 우우우우우우. 우우우우우. 맞아. 난 너랑 같이 자면 밤에 행복한 소풍 꿈도 꿨었어. 그런데 내가 너를 너무 많이 잊었나 봐. 정말 미안해. 이슬이는 사랑책을 꼭 끌어안아 주었어. 그때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이들에게. 얘들아, 너희 집에는 책벌레가 지금 그동안 읽혀지지 않은 그 많은 책들 혹시 기억은 하고 있니? 해서 이런 활동지를 아이들에게 나눠줘요. 나눠주고 옆에 보면 책 제목이 하나도 안 적혀 있죠?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타임을 잴게. 지금부터 딱 5분 동안 가장 많은 도서 목록을 적어보는 거야. 그런데 평소 내가 읽었던 책도 좋지만 그동안 내가 읽었었는데 잊혀진 책들을 더 많이 꺼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아이를 보고 꺼내보게 하세요. 이 책들은 너에게 무슨 말을 할 것 같아? 우리 알사탕 알죠? 알사탕. 그래서 여기에 알사탕을 같이 접목하는 거예요. 이 책들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선생님이 마법의 무언가를 가지고 왔지. 알사탕 하면 표절이니까 젤리, 마이쮸, 뭐 달달한 거. 우리 원래 달달한 거 먹으면 뇌가 바짝바짝 빛나지잖아요. 자, 이거는 그냥 초콜릿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지난 것들이 회상이 되면서 그들이 하는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 거라니까. 자, 먹어봐. 선생님, 안 들리는데요? 자, 눈을 감고 잔잔히 들어봐. 안 그러면 뱉어. 그럼 들려요. 막 이럴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먹으면서 생각할 수 있을 때는 그 마이쮸 같은 게 좋아요. 오랫동안 톡톡톡톡 빨아먹을 수가 있어서. 그래서 요거 써보는 활동도 한번 해보고 다음날 집에 가서 나 이 책 다시 꺼냈어요 하는 거 읽어보고 인증해서 갖고 오면 선생님이 도장 찍거나 스티커 붙여서 여기에 읽혀져 있는 것들을 읽어보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이걸 조금 더 확장하려면 우리 선생님들 빙고판 하나를 만드세요. 독서 빙고판이에요. 독서 빙고판. 여기에 있던 책을 처음 시작할 땐 3 곱하기 3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3 곱하기 3으로 시작하면 너가 여기 적었던 것 중에 색깔 9개를 적어.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아이가 이거는 꼭 읽었으면 좋겠어 하는 책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선생님의 바람이 담긴 책 한 권은 중간 어딘가에 꽂아주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가 빙고를 만들려면 그 책을 반드시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아이들이 독서 수준도 올려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빙고판에서 자, 3빙고 하게 되는 친구, 우리 뭐 과자 파티 하자. 뭐 5빙고 하는 친구, 선생님이 너한테 뭐 이거 선물해 줄게. 이렇게 해서 좀 아이들에게 시책도 걸어가지고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아이는 이슬이는 돕기 시작하죠. 아픈 친구에게 밴드도 붙여주고, 부러진 친구에게 붕대도 감아주고, 그리고 침순한 친구에게 쓱쓱쓱 물도 닦아주고 말려도 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아이들이 신나게 행복하게 태어나는 날이 와요. 여기 백과사전 아저씨 드디어 백과사전 이름표 달았네요. 이런 것도 얘들아, 이 까만 책 아까 어디 있었는데 어디 있었게 말하지 않고 지나치다가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림책 속의 그림은 어느 것 하나 버릴 게 없어. 다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단다. 그래서 그림책 속에 담겨있는 한 장면 한 장면 등장인물 하나하나도 우리 친구들이 마음을 다해서 마음에 눈에 저장했으면 좋겠어. 이런 의미를 부여하려고 백과사전이라는 이름을 등장시킨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면 되게 재미있는 활동이 있어요. 선생님들 학교에 안 읽는 두꺼운 책들 있죠? 어떤 책을 하냐면 심폐소생을 하는 거예요. 얘처럼. 여기는 얘들아, 선생님이 지금 심폐소생이 필요한 책을 가지고 왔어. 자, 그래서 얘를 물에 담가요, 선생님들. 물에 담그면 물에 완전히 푹 담그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담갔다가 빼면 젖으면 얘가 이렇게 공작새처럼 펼쳐진단 말이죠. 자, 지금부터 심폐소생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깍지를 껴서 심장 있는 곳에 후 하는 거. 그래서 2명씩 짝지어 나와서 앞에 이걸 시키는 거예요. 서로 하겠다고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책장이 벌써 또 떨어져가지고 좀 이렇게 표지가 단단한 두꺼운 책들이 지금 요즘 분리수거에 나오나 안 나오나 호시탐탐 내가 노리면서 찾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이 심폐소생술로 쓰려고. 이 아이처럼 이렇게 표지가 두꺼운 걸로 정성을 다해서 쓰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도 전 진짜 재밌는 꿀팁 하나는 있어요. 책을요, 저는 그때 어떻게 했냐면, 사이와 사이에 우리
뭐죠? 일회용 그 접착 코팅지 있잖아요. 그쵸? 코팅지, 손코팅지를 이게 책장의 요 부분이라고 한다면 여기 위아래 붙여서 코팅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 위에도. 그래서 제가 이 사이에 무엇을 넣냐면 화장솜에다가 물을 흠뻑 젖어가지고 사이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렇게 두세 군데 넣는 거예요. 근데 이 화장솜이 들어가는 자리는 위아래가 다 코팅이 되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 또 말릴 염려 없이 닦아주면 되니까. 근데 애들이 생각 없이 이렇게 했는데 물이 삑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제가 세 군데라고 했죠. 하나는 화장솜을 위에 배치하고, 하나는 아래에 배치하고, 하나는 끝쪽에 배치해서 누르면 빡 발사가 되게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한 달 동안 수업을 하니까 너무나 많은 레시피들이 막 자꾸자꾸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책벌레 비밀 레시피만 따로 만들어야 되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이들 진짜 신나해요. 근데 다음에 하는 친구들은 못하잖아요. 아쉽잖아요. 걱정하지 마, 얘들아. 그래서 옆에 물 이렇게 해가지고 담가서 다시 주고 담가서 다시 주면 깔끔합니다. 그렇게 쓰시면 돼요. 너무 재밌어요. 드디어 자, 세빛도서관에 왔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하늘이 저를 도왔어요. 수원시 시장이 바뀌면서 새빛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거든요. 새롭게 빛나게. 그런데 이 그림책이 세빛 도서관인 거예요. 시장님이 너무 흡족해 하셨다. 어떻게 알고 아셨냐면서 선견 지명이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 수원시에서 무척 사랑받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세빛도서관에 왔어요. 근데 여기에, 얘들아, 여기는 여러 가지 엄청 재밌는 프로그램이 하는데, 이 세빛도서관에 완전 인기 절정 프로그램이 있다? 찾아봐! 어떤 게 인기 절정, 회장님 수원이에요! 우리 맞다요! 자, 여기 인기 절정 수업이 뭔가? 빨리 찾아보세요! 빨리요! 업사이클링 정답입니다. 자, 그 업사이클링은 누구랑 하게요? 강사 이름 봤어요? 이 업사이클링 동아쌤과 함께 깨알 피아를 또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소영 작가님이 원래 동아쌤은 없었어요. 제가 전화했지. 작가님 거기 동아쌤 세 글자만 넣어주면 안 될까요? 여기 해주면 안 되나요? 그래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업사이클링 그림책 수업은 1층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아이가 북트리 고! 하고 돼 있어요. 북트리? 얘들아 눈 씻고 찾아와도 나무 같은 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어디에 있다는 거야? 자, 얘들아, 어디 있는지 빨리 단서를 찾아봐! 그럼 아이들이 단서를 찾으면 막 위를 쳐다보고 있어. 막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책 속을 유심히 관찰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럼 애들 위에 있어요. 그럼 얘들아, 북트리가 하늘에 있다는 거네? 그럼 우린 또 마법의 주문을 외워야지. 자, 떨어져라. 북이라고 외쳐주는 거야. 자, 시작. 떨어져라. 푹! 하면 쿵 떨어졌어요. 우와, 이 북트리 안에 뭐가 있나? 선생님이 돋보기로 딱 봤더니, 따란, 요런 것들이 있네. 이게 뭐야? 아가, 내가 제일 잘 나가. 팡팡 스타도 있고요. 우는 날이었던 친구가 다시 웃는 날. 오자마자 찢겨졌던 씨앗. 그리고 판타스틱 반찬 특공대. 이거 어디 책? 노는 날 책이 여기 있네요. 제가 아까 요리조리, 제가 잘렸던 책이 바로 요 책이에요. 요리조리, 요 책이나 잘렸던 책. 표지만 좀 넣어주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친구들이 그럼 어떻게 되었게? 제가 바라는 취지의 목적이 여기 있어요. 도서관에 많은 이용자들이 찾으려면 도서관에 올 때 버려지는 폐도서를 이렇게 예쁘게 업사이클링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가면 어떨까? 그러면 이 책은 누군가의 손에서 다시 한번 펼쳐지고 사랑받다가 어쨌거나 찢어지고 더 이상 볼 수 없으면 폐기되는 게 맞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쓸만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찢어진다면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이들이 저마다 한 권의 책을 들고 나오는 거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나 주변 친구들에게 나눔하는 거 이게 저의 목표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소리는 입도 너무 크고 다리 걸음도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가님 입도 너무 크고 걸음걸이가 왜 그래요? 그랬더니 작업이 끝나서 너무 좋아서 제 마음을 표현해 보았어요. 사실은 그거가 거기에만 있지 않아요, 선생님들. 이 책 표지에 쓰레기차 밑에 글자들이 책 속에서 떨어진 글자들이 있어요. 자음과 모음들이 다 흩어져 있는데 이거를 가려져 있는 것까지 다 모으면 어떤 글자가 나오냐면 동아쌤 도와줘 이게 나와요. 그런데 처음에는요 살려줘였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우리 책
표지 이벤트 할 때 저한테 DM이 온 거예요. 선생님, 저 차에 사람이 깔렸나요? 왜 살려달라고 하는 거냐요. 깜짝 저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확대해서 그러니까 살려줘요. 제가 작가님한테 전화했더니 막 웃는 거예요. 아니, 이 심각한 상황에 왜 웃어요? 그랬더니 내가 진짜 더운 여름에, 진짜 더운 여름 폭염에 이 7, 8월에 작업하셨잖아요. 나 진짜 죽을 것 같고 물에 몸 좀 담그고 싶은데 할 수 없어. 진짜 죽을 것 같은데 이 작가님의 특징은 자기의 마음 상태를 어디에든 표현을 해야지 그게 풀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나 죽을 것 같아. 날 좀 살려달라는 마음을 쓰고 싶었대요. 그래가지고 좋아요. 그러면 살려줘 말고 도와줘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대신에 초성을 좀 넣어서 동화, 디귿자, 막 화자 이렇게 해가지고 동화쌤의 모든 초성 자음이 다 들어가진 않더라도 일단 몇 개를 조합해서 동화쌤 도와줘로 살려주세요 해서 아이디어를 넣어서 이 쓰레기 밑에 그렇게 써 있어요. 아, 그게 작가님 마음이 처음에 죽을 것 같은 그 마음과 끝났구나라는 이 마음이 이렇게 담겨 있다. 이 얘기 꼭 전해주세요. 성인 강의할 때도. 자, 그러면 책벌레의 비밀 응급실은 이렇게 마무리될까요? 아니죠. 보이지 않는 책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책벌레의 비밀 응급실에서 새롭게 태어난 책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사랑이 필요할 때 사랑에 빠져 사랑책. 잠이 안 와요. 잠잘 때 도와줄 수 있는 수면책. 저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나 봐요. 무엇이어도 괜찮아요. 배고플 때 잠시 들려요. 북카페. 엄마들이 좋아하는 1, 2, 3, 4 수학책도 빠질 수 없죠. 오, 수학 빙수. 노는날 출판자 책이 또 들어있네요. 친구들이 너무 사랑하는 그림책 판타지 책도 꼭 한번 읽어주세요. 고향만도 작가님답게 양이 박사 그림책도 들어있어요. 우리 친구들 도망치고 싶을 때 있죠? 도망치고 싶을 때 피할 수 있는 대피책. 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힘들어요? 책 속으로 손잡거리 한번 해볼까요? 자, 책벌레 응급실의 그 다음 이야기는 과연 어떻게 펼쳐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팝업북 만들기나 다양한 책 활동을 해요. 이거는 뭐냐면 아이들이 너희들은 여기에 책벌레 비밀 응급실에서 탄생한 책들 중에 어떤 책이 제일 마음에 들어 1순위가 대피책이었어요. 대피책.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대피책. 그런데 아이들이 자기 소리를 내줘서 한편으로는 고마웠어요. 그럼 얘들아, 우리가 한번 대피책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그냥 별거 아니에요, 선생님. A4 용지를 반으로 접고 끝에 막힌 쪽을 한 번 더 접어서 책 등으로 만들어주고 그 안에 마음대로 막 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했던 밴드를 척척척척척척척척 붙이되 여기에서는 네가 하고 싶은 위로의 말을 네가 적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진짜 듣고 싶은 말을 아이들이 조용히 잔잔하게 듣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붙이는 반창고 체험 활동을 여기에 해도 좋고요. 이 중에서 뭐 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하고 싶은 책의 주제를 꺼내서 업사이클링으로 활동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특별히 뭐 할 게 없으면 이게 돌아가면서 아이들이랑 같이 만들 수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 뭐 여기 북방 카페라고 하는 책 먹는 걸 하고 싶으면 우리가 인터넷에서 다양한 빵 종류 이런 것들을 자료를 인쇄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일반 종이를 가지고 팝업북 충분히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반창고는 아픈 데만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상황에서도 힘들 때 너희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반창고 꼭 붙이는 거 잊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 주시고요. 그래서 책벌레의 비밀 응급실. 자, 이 아이 지금 너무 아프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여기 보면 약 있죠, 약. 제가 약봉지, 우리 일회용 약봉지에 아이들 달콤한 젤리랑 사탕 같은 걸 해서 요즘은 여기 약봉지에도 위로의 말들이 착착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에게 필요한 거, 선생님들이 좀 주말에 우리가 그 고데기 세팅기 있잖아요. 세팅기로 꾹 누르면 판고데기로 하면 그냥 한 방에 돼요. 한 방에. 그래서 그렇게 TV 보면서 이렇게 작업해서 저도 지금 몇백 개가 지금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오늘 힘들어 보이는 친구 있으면 힘내 라는 거 하나, 뭐 응원해 라는 거 하나 해서 하나씩 하나씩 나눠주면서 선생님은 언제나 너를 보고 있고 네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어.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봐 라고 해서 늘 든든한 선생님들이 버팀목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 책벌레 뭐 할까? 우리도 그럼 놀아볼까나? 더위엔 유후! 수육만 한 겹.
했지라고 해서 풍덩 하고 쉬고 있죠. 자, 우리 그러면 구급차랑 우리 청소차도 이제 집으로 가야 할 시간. 우리 또 만나요. 책벌레들과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에요. 선생님 이제 토론 수업이거든요. 우리 보통 초등 선생님들은 이미 토론 수업은 너무너무 잘 알겠지만 제가 이렇게 짧게 정리한 이유는 또 활동가 분들인데 아직 토론 수업을 따로 해보지 않았다. 근데 아이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다라는 것들 때문에 제가 짤막하게 준비해 왔어요. 만약에 오늘 발표 시간이 3시간 이상이었으면 더 길게 자세하게 했을 텐데 그거를 좀 못해서 제가 나중에 필요하면 PDF 파일로 만들어서 한번 공유도 해드려 볼게요. 책벌레 비밀응급실 그림책 같이 토론 진행 순서 및 절차라는 제목으로 우리 선생님들 도움 받으라고 했고요. 그냥 캡처해서 쓰세요. 주제는 오래되고 훼손된 책은 버리는 것이 맞다. 돼.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줘야 가치 있게 쓰여야 한다. 이 두 가지 찬반 의견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처음 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제가 친절하게 나눠놨어요. 팀을 먼저 나눠야겠죠. 그래서 아이들은 찬성팀과 반대팀을 균형 있게 나눠주셔야 돼요. 그래서 찬성팀은 버리는 게 맞아요 라는 거고요. 반대팀은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서 더 쓰게 하는 게 낫죠. 그런데 여기에도요. 토론의 재미를 위해서 자신의 생각과 다른 팀의 배정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얘들아, 내가 만약에 버리는 게 맞다라는 게 우리 반 전체의 의견이야. 그러면 이 친구들이랑 토론할 상대팀이 없잖아. 그러니까 내 생각과 의지와 상관없이 팀이 나눠질 수 있어요 라는 걸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도 아이들 팀을 만들 때 제가 주로 쓰는 방법은 학교 교실 내 선생님은 우리 아이들이 딱 고정된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요플레 숟가락 있잖아요. 노브랜드 같은 데 가면 요플레 숟가락이 좀 견고해요. 요플레 숟가락에 우리 아이들 이름을 다 적거든요. 이름을 적어서 돌려 뽑기 뽑는 거. 이렇게 이 IT 저학년 아이들은 유아 때 많이 했던 거라서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아이 선생님들 뽑기통 있잖아요. 뽑기통? 뽑기통에다 이름 넣어서 돌려서 뽑는다든지 좀 아이들을 팀을 나누는 것도 좀 재미있게 접근을 하셔라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정해졌다면 입장 정리랑 논거는 근거잖아요. 근거. 내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 첫째, 둘째, 셋째. 그래서 난 이렇게 생각해 라고 해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각 팀은 주어진 입장에 대해서 3개에서 5가지의 논거, 주장하는 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정리하게 하는 거예요. 이때는 아이들이 저학년인 경우에도 토론이 가능하지만 알고 있는 지식의 한계가 있다 보니 검색이나 이렇게 서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주시면 좋고요. 중학년조차도 좀 도움을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치가 작기 때문에. 하지만 고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료가 딱히 없어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각 팀은 주어진 입장에 대해서 근거할 수 있는 자료들을 충분히 찾는 거예요. 찾으시고 그래서 이건 우리 아이들이랑 이제 같이 진행했던 부분인데 찬성팀 대 반대팀은 그 시간을 길게 주지 않아요. 안 그러면 애들 막 경쟁하듯 엄청 많이 싸워서 저는 3분을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타이머를 주고 띵 하면 반대팀, 띵 하면 반대팀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그래서 상대팀은 저는 뭐 찬성입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라고 해서 입론을 하시고 나면 반대 의견,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저는 다시 뭐 활용이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의견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억지 주장 같습니다. 라고 하는 반론들을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건 전체 자유롭게 얘기하는 거예요. 팀을 떠나서 그럼 주로 반대 단계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했던 게 뭐가 있을까? 찬성의 부분에서 좀 다루지 못했던 게 뭐가 있을까? 라고 해서 아이들이 사고와 지식의 범위를 좀 확장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손을 들고 발언하는 발언권을 얻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고 그래서 마지막은 토론 전체를 맞이하면서 왜 가장 설득력이 있었는지 여러 주장 중에 나는 몇 번이 왜 설득력이 있었는지를 요약을 하거나 또는 상대팀의 이런 부분이 조금 약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좀 더 세게 밀었더니 저희가 이겼어요. 라고 해서 상대방의 부족한 점도 알려주고 그걸 나중에 채워서 보완해서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아이들이 스스로 이 자체의 운영을 굉장히 잘하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청중은 바로 관찰자예요. 그리고 투표, 평가 같은 걸 하는데
토론에 참여하진 않은 아이들이라든지 저 못해요 하고 뒤에 빠져있는 아이들은 일부러 막 시키지 않아요. 그러면 뒤에서 한번 객관적으로 봐줘 라고 하거든요. 또는 진행하는 선생님들. 그럴 때 어느 팀이 논리가 있고 설득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투표를 한번 진행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듣는 귀,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설득을 하고 있는지, 얘네들이 논리적으로 접근을 잘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하기 위한 거고, 그리고 토론이 끝나고 나면 느낀 점을 또 얘기하는데, 저는 꼭 빼놓지 않고 하는 것이 상대방 팀에서 배울 점을 꼭 얘기하게 해요. 왜냐면 토론이라고 하면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고 내 의견이 관철돼야 된다라는 거에만 포커스를 맞춰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장점을 못 보고 가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이거는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서로 경쟁하듯 토론은 하지만 상대방에게 배울 점, 좋았던 것은 반드시 칭찬해 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진행자인 선생님이든 뭐 우리 활동가님들이든 그 주제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얘기한 부분 칭찬할 부분 칭찬해주고 좀 아쉬웠던 점이나 보완할 점을 얘기해주고 최종적으로 책벌레의 비밀 응급실과 이 주제가 어떻게 잘 연결이 되었는지 설명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책벌레 비밀 응급실의 책은 버려야 할까 살려야 할까? 그럼 아이들이 종합적인 의견으로 살려야 돼요. 이런 것들이 나와요. 거의 100%. 그러면 자, 그럼 우리 한번 살리기 위해서 지금부터 내 책상 안에 들어있는 여러 노트든 뭐든 다 썼는데 안 썼거나 뭐 다양한 종이들이 있어요. 반만 찢어 있고 안 쓴 것들 뭐 아니면 학교 뭐 학원의 문제집인데 다 썼는데 여전히 가방에 달려있는 것들 유인물들 많지 그런 것들을 꺼내서 우리 버려진 종이 심폐소생 한번 해볼까라고 하면서 다양한 업사이클링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 장 부가트로 해서 한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진짜 많은 활동이 있어요. 한 장으로 해서 딱 열면 카드가 쑥 밀려오는 되게 예쁜 거, 그래서 마음을 전하는 편지 같은 거, 그래서 어떤 것도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버려지는 책들, 책거리 같은 거 할 때 앞표지만 뜯어가지고 한다든지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찬성팀 대 반대팀 아이들의 의견들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거든요. 이거는 뭐 버려지는 것은 위생 문제, 공간 효율성 문제, 책 본래의 기능을 상실해서 버려야 된다. 반대팀은 환경보호 절약 차원에서 다시 써야죠. 경제적, 사회적 가치도 보시고 추억과 이야기의 가치를 생각한다면 저는 나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들이 두루두루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3학년 아이들이랑 수업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 책벌레 심폐소생술. 선생님들 혹시 버려진 책이든 아니면 그냥 일반 종이든 속에 내용을 붙이는 것보다 과정을 잘 아셔야 아이들이랑 수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보시면 여기서 주의사항은 부담을 내려놔야 돼요. 아이들이 책을 찢으라 그러면 선생님 이거 찢어도 돼요? 이거 어떻게 찢어요? 손이 바들바들 떨리죠. 그래서 손 가는 대로 행복하게 만들고요. 칼과이 사용할 때는 안전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고민하지 말고 얘들아 그냥 오리고 싶은 거 오려. 너희들이 막 오리고 나면 너무 놀라운 건 전혀 다른 이야기가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야 라고 해서 새로운 이야기가 거기에 나와 있는 이미지만 가지고 아이들이 새롭게 이야기를 만들게 도와주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했어요. 책을 내가 고칠 책, 업사이클링 할 책을 환자라고 하고 종이 환자 맞이하기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빨리 가죠. 저도 지금 입이 지금 계속 빨라지고 있죠. 점점. 선생님들 늦을까 봐. 그래서 아이들이 가지고 왔을 때 이런 수업도 괜찮아요. 1학년 아이들은요. 이렇게 찢어진 책 갖고 와서 이 뽀로로 밴드 막 이런 밴드 막 진짜 너덜너덜 걸레처럼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붙여주면 다시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심도 안 가졌던 책들이었는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아이들 스스로가 이런 걸 했다는 것 자체가 이런 것도 참여해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학기가 거의 끝나갈 쯤 되면 너덜너덜해지는 게 있는데 자 얘들아 오늘은 책벌레 응급실 타임이야. 찢어진 책들 모두 꺼내. 라고 해서 예쁜 마스킹 테이프를 좀 주거나 밴드 같은 걸 줘서 자 너희들이 마음껏 데코해봐라. 그럼 애들 엄청 잘 그려요. 그림을 그려도 좋고 못도 좋아해서 내 교과서 내가 예쁘게 그리면 또 애정이 가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만들려고 하는 건 요 주름북이에요. 주름북은 세상 쉬운데 너무 효과가 커요. 이거 별거 아닌데 요거예요, 요거.
선생님들 팔쪽 접기, 우리가 계단 접기 알죠? 이걸 팔면 접기라고 하거든요. 팔면 접기 2장만 있으면 끝나요. 혹시 지금 선생님들 준비한 게 책을 준비하셨어요? 뭐, 파북북 하려고 준비하신 분이요? 그러면 그 과정부터 제가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다른 분들은 이게 만약에 책이 없어. 책이 없으면요. 일반 A4 용지를 반으로 접어서 표지로 쓰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책으로 쓸 경우에는 그 과정이 중요한데 보세요. 책을요. 모든 페이지를 분리해야 돼요. 자, 저는 오늘 이 우유마을의 자유이용권이라고 하는 책을 써볼게요. 이건 보드북이 아니긴 하지만 예시를 한번 보여줄게요. 그러면 선생님들 보세요. 제가 지금 말이 막 엄청 빨라지고 있는데 다 들리긴 하시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얘를 이렇게 접으세요. 앞표지와 뒷표지가 서로 맞닿게 꾹 누르세요. 꾹 누르세요. 꾹 눌렀을 때 우리 보드북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얘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칼을 쓰셔야 돼요, 칼. 칼을 딱 이렇게 놓고 가운데 선에 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 해서 당기고 드드드드드드드 해서 당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분리 작업할 겁니다. 자, 이렇게 된 앞표지. 자,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모르면 물어보세요.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분리 작업하는 거예요. 모든 페이지 분리 작업. 대표님 이렇게 앞표지랑 뒷표지를 이렇게 완전 서로 뽀뽀시키세요. 네, 완전 꺾어요. 꺾어요. 꺾고 여기 사이에 칼로 쓱 칼로 깊게. 이게 떡매로 되어 있는 거는요. 여러 번 해야 돼요. 속에 이렇게 실밥으로 되어 있는 건 한두 번만 해도 드드득 끌리거든요. 근데 떡매로 단단하게 되어 있는 건 손 다치지 않게 쭉쭉 지금부터 하세요. 내려놓고 자,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분리를 하는 거예요. 뜯었을 때 가운데가 지저분해도 상관이 없어요. 우린 마스킹 테이프로 예쁘게 정리를 해줄 거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분리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분리를 해줍니다. 손 다치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하고 나서 당기고 하고 나서 당기세요. 네, 과정만 해놓으면 그 다음에 오려서 붙이는 건 언제든지 해도 괜찮은 거니까 과정만 잘 배워두세요. 자, 분리했다 하시는 분 저한테 이렇게 오케이를 하시든지.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 좋아요. 오늘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쵸? 어, 너무 좋았다고 소문 좀 내주세요. 어떡할래? 못 들어와서. 아우, 세상에. 이렇게 소문 좀 내주세요. 되셨을까요? 분리되셨어요? 그러면 해고 났더니 가운데가 너무 지저분할 거예요. 이 지저분한 가운데를 얘처럼 마스킹 테이프, 이 베이지색이나 이런 미색 같은 게 제일 예쁘거든요, 선생님. 마스킹 테이프로 가운데 지저분한 것을 놓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PPT를 켜놔서 제가 조그맣게 보일 거예요. 위에 보기를 눌러서 발표자 보기를 하세요. 발표자 보기를 하면 저만 대딱 크게 나와요. 제가 오늘 여기 온다고 미용실도 다녀왔어요. 미용실도 다녀왔어요. 제가 평소 곰손이라 머리를 못해요. 그래야지 마. 자, 대딱 크게 해놓으십시오. 대딱 크게. 띠딩. 해서 제가 딱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마스킹 테이프가 밖으로 나가지 않게 책 선에 맞춰서 깔끔하게 잘라주세요. 제가 하고 보여줄게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추천 좀 많이 해주세요. 진짜 사수님들이 몰라서 못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빛나님은 언제나 저에게 반짝반짝 빛나는 태양 같으신, 너무 감사해요. 자, 여기 가운데 이렇게 붙이시는 거예요. 끝에 깔끔하게 잘라주시고요.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저처럼 자르고 나니까 면지 디자인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니면 자르고 난 내 책이 면지가 영 마음에 안 들어. 이럴 수 있죠. 그러면 이 속의 내지에서 마음에 드는 장면을 두 장면 골라서 여기에 하나 풀로 꼼꼼하게 사이드만 풀칠하면 안 되고 다 칠해야 돼요. 꽉 차게. 그래서 깔끔하게 붙이셔야 돼요. 한번 붙여보세요. 예쁜 거. 나는 내 면지 마음에 드는데 그럼 안 해도 돼요. 내 면지 마음에 드는데 하면 안 해도 되고요. 아, 난 해야겠어 하면 하시는 거예요. 과감하게 벅벅 이렇게 뜯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울퉁불퉁 나온 거는 좀 깔끔하게 잘라주세요. 저는 이렇게 아이들, 이건 교육 자료여서 이런 게 있어서 이런 걸로 한번 붙여볼게요. 아우, 예쁜 게 너무 많네요. 이걸로 해야 되겠네. 너무 예쁘네요. 세상에. 그림 너무 예쁘죠, 선생님들? 내용은 더 재밌어요. 너무, 이게 교육용으로만 쓰기에는 너무, 내용이 너무 예쁜데. 제 책이라 그런 게 아니고요. 교육서로 추천됐어요. 구미시에 세상에. 깔끔하게, 풀을 꼼꼼하게 바르셔야 돼요, 선생님. 풀을 꼼꼼하게 바르는 게 중요합니다. 풀 꼼꼼하게. 저도 발라볼게요. 테두리만 하시면 안 돼요. 전체 다 해야 돼요. 자, 지금 책이 없어요 하는 분은요, 집에 그냥 두꺼운 종이를 표지로 쓰고요. 집에 굴러다니는 잡지에 있는 이미지 오려서 하면 돼요. 연습은 해놔야 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샘플북이 있어야 아이들 보여주기도 편하거든요. 저는 하도 수업을 많이 하니까 지금 만들어 놓은 팝업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도서관 수업 갈 때마다 아이들한테 선물해주고 와요. 근데 너무 좋아해서 아이들이 서로 가지려고 막 치열해요.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쁘죠, 예쁘죠? 이렇게 붙이니까 너무 예쁘죠? 이렇게 잘라줍니다. 자, 면지까지 다 붙였다 하시면 저한테 반짝반짝 해주세요. 꼼꼼하게 붙여주십시오.
되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호구님. 앞에 하나도 못 들으셔서. 아우, 우리기, 어구 세상에. 주인공 만들어줄. 꼭, 끄끄! 예뻐라. 누구야? 누구야? 누가 나왔어, 지금? 어? 내가 나왔어. 어떡해. 아이고, 더 예뻐졌네. 어구 세상에. 누구야? 누가 주인공 됐네, 지금? 앉아. 누구야, 지금? 어이구, 어이구, 말하려고. 어이구, 말하려고. 아이고, 말하려고. 엄마랑 똑같이 닮았다. 아이고, 예뻐라. 어구, 세상에. 어이구, 세상에, 많이 컸어. 빨리 걸어서 와. 빨리 커. 선생님이 그림책 수업해줄게. 네, 대답한 거야, 지금? 감동이다, 감동. 자, 다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주름북 만들기 활동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속에 있는 내지 중에 제일 안 이쁜 거 두 개, 즉 그냥 밋밋한 흰색 면이 많은 거, 요런 거 해주면 눈에 안 띄는 걸로 해줘도 괜찮아요. 자, 두 장만 고르세요. 두 장. 두 장. 자, 두 장 골랐죠? 그럼 선생님들 잠깐만 저 보세요. 제가 주름 접기를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잘 접히라고 작은 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선생님. 자, 보세요. 아이고, 이거 아니고. 잠깐만. 제가 좀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눈에 보이게 저처럼 아이들 가르칠 때 저처럼 하세요. 자, 종이가 이렇게 있잖아, 친구들아. 그럼 이거요, 선생님 이렇게 접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 친구를 반으로 한번 접어볼까? 자, 여기 가운데 접히는 걸 우리가 손다림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이들에게. 요런 폴더가 있으면 폴더로 할 때 어떻게 하시냐면요. 요런 폴더를 이렇게 반 접었죠. 접었을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구겨져요. 이런 거 할 땐 가운데 얘를 딱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가운데를 쭉 눌러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접는 거예요. 이 종이 접을 때 기본은 요렇게 접는 거예요, 선생님들. 자, 이렇게 반 접으셨어요? 따라 접으세요, 선생님. 따라 접으세요. 자, 접었죠? 자, 얘들아, 반 접었니? 그럼 펴볼까? 펴봤더니 가운데 중심선이 있잖아. 찬바람 들어온다. 문 닫자. 자, 문을 닫아주세요.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하시는 거예요. 바람 들어온다. 문 닫자, 문 닫자. 아우, 너무 추워. 자, 문 닫았니? 자, 가운데 꾹 누르고 왔다 갔다 하세요. 꾹 누르고. 이게 없으면 풀뚜껑으로 하시면 돼요. 풀뚜껑. 풀뚜껑. 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문을 딱 닫아놓으니까 우리가 온도도 올라가고 답답하죠? 자, 조금만 문 열어서 환기시키자. 보세요. 조금만. 여기 지금 했죠? 한 상태에서 반 접고, 반 접어서 환기시키세요. 아우, 답답하다. 반 접고, 반 접고, 끝에 선에 맞춰서 접는 거예요. 끝에 선에 맞춰서 이렇게 반 접는 거예요. 반 접고, 반 접어서 환기 좀 시키자. 됐나요? 됐어요? 자, 그러면 얘 앞뒤문이 다 열려 있으니까 바람이 숭숭이구나. 뒤집어 봐요. 뒤집어 봐요. 뒤집어요. 자, 뒷문은 그냥 닫아버려라, 얘. 자, 닫았어요. 뒷문은 완전 닫았어요. 됐나요? 그래서 얘를 겹치면 너무 예쁜 팔면 접기가 완성이 돼요. 지금 제가 한 말 기억하시죠? 요렇게 스토리텔링 하는 거예요. 춥다, 문 닫아라. 아이고, 답답하다, 환기 좀 시키자. 아이고, 맞바람 치니까 춥네. 뒤집어. 뒤집어서. 자, 문 닫아. 한쪽은 닫아버리면 예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장 만드세요, 선생님. 자, 이렇게 빨리 캡처해 놓으세요. 이렇게 문 닫고, 문 열고, 뒤집어서 다시 닫아라 하면 바로 팔면 접기예요. 이거 너무 쉽죠? 이렇게 하니까, 그쵸? 정말 칭찬합니다. 저도 제가 하면서 감동받을 때가 있어요, 선생님들. 오케이. 자,
되셨습니까? 자, 팔면접기.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이게 두 장을 겹쳐서 풀칠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빨리 적어볼게요. 잊어버리니까 말하면서 하세요. 춥다, 문 닫아라. 시간이 몇 시? 46분. 괜찮아요. 여기 이것만 알면 그 다음에는 할 수 있어요. 주름을 꾹꾹 잘 접으셔야 돼요. 주름을. 자, 이렇게 다 접으면 지금 여기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위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세 개가 이렇게 지붕처럼 세 개가 올라 있는 게 하늘 보게 하세요. 자, 지붕처럼 볼록볼록 올라 있는 게 하늘 보게. 자, 그래서 맨 끝과 끝을 풀칠해서 연결하세요. 끝과 끝을 풀칠해서 연결하세요. 자, 이렇게 연결되셨을까요? 이렇게 붙이세요. 아코디언처럼 꾹꾹꾹꾹. 됐을까요? 다 되셨어요? 다 되셨으면 손 한번. 오,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한쪽 면에 풀을 발라서 가운데 이렇게 붙이는데 여기 선에 딱 맞게 붙이면 너무 답답하겠죠? 그러니까 살짝 한 0.5mm 정도 떼어서 이렇게 붙였으면 뚜껑을 닫아서 꾹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반대쪽도 풀칠해서 뚜껑으로 꾹꾹 눌러주세요. 시작하십시오. 이게 팔면 접기 하면서 풀이 사이사이에 들어가면 잘 안 접히니까 여기 너무 많은 말씀들을 많이 해줬네요. 너무 예뻐요. 목소리가 성우 같아요. 동화구요. 최강자. 와!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에. 네, 그쵸. 소리 움직임이 너무 좋죠.
그리고, 세상에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빛나 선생님. 3학년 학부모들에게 아주, 네, 책 읽어주세요. 제발 좀. 했는데도 안 하죠? 중학생도 리액션이, 맞아요. 우리 김희정님 수원 우리 만나야겠네. 이번에 저 부키즈콘에서 주말에 해요. 11월 1일 날. 네, 네. 거기 부스 운영해요. 오세요. 저 이거 팝업북 뭐 해요. 자, 수원. 좋아요, 좋아요. 음, 네, 학교 사장님한테 꼭 좀 추천 좀 해주세요, 선생님. 작가 초대 좀 해주면 진짜 더 재미있는데. 예산, 네. 아유,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빛나 선생님. 제가 원래 안 하지만 제가 요거를 제 유튜브에 올려서 선생님들만 볼 수 있게 링크를 드릴게요. 링크 드리면 필요할 때 들어와서 살랑살랑 보세요. 아셨죠? 제가 회장님 편에 보내드릴게요. 업로드는 오늘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내일 새벽같이 또 강의를 가서 내일 새벽, 내일 교육청 강의가 있어가지고 교원 연수 정말 많이 하거든요. 자, 됐어요. 풀 붙여주세요. 선생님, 네. 책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효과 넣고 이런 거를 뭐라고 검색하면 배울 수... 애니메이션, PPT 애니메이션 넣기. 선생님, 근데 이게 작업 과정이 되게 복잡한 게 그냥 움직이기만 하면 안 되고요. 하나하나 다 눕기를 따야 돼, 선생님. 하나하나 다 따야 돼. 책벌레면 책벌레만 쏙 이렇게 빠져나오고 눕기를 네. 따야 되고, 쓰지가. 효과를 줄 것들은 다 눕기가 따여져 있어야 된다. 네, 그렇죠. 소리가 막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야지 배경이랑 같이 움직이면 안 되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선생님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혹시 중간중간 풀이 붙어서 겹쳐 있는 곳은 없는지 점검하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부터 선생님께서 요렇게 팔면 접기 주름북이 완성이 되었고, 요렇게 주변에 나와 있는 주름을 접은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사이사이 교차하면서 이렇게 팝업북을 다 붙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배경도 붙였네요? 네, 배경도 붙였어요. 근데 배경도 그림을 딱 붙여도 되지만, 이렇게 붙이는 것보다 입체적으로 붙이는 방법이 있어요. 자, 선생님 옆에 나무 짝툴이 있으면,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둥 만들기라는 게 있어요. 기둥 만들기. 자, 보기에서 저만 보기 하세요. 보면 얘를 반으로 접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풀 바를 자리만 남겨놓고 풀자리는 몇 센치 뭐 안 재도 괜찮아요. 그냥 내가 알아서 이 정도 풀자리 할래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놓고 반을 접어요. 반 접었죠? 응. 선생님들 따라 하세요. 반 접었죠? 반 접은 걸 또 반 접어요. 또 이렇게 반 접어요. 이렇게 반 접어요. 반 접었죠? 반 접은 걸 반대로 뒤로 또 이렇게 반을 접어요. 다 접혔죠? 그러면 접은 거 반대 방향으로도 한 번씩 더 접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얘를 여기가 이제 풀자리예요. 그럼 얘를 이렇게 붙인다 싶으면 이렇게 사각 기둥이 되는 거예요. 사각 기둥. 어떻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사각 기둥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우면 얘를 이렇게 눕혔다가 세웠다가가 되는 거고요. 길쭉하게 세우면 옆으로 누웠다가 세웠다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배경에 남는 그 표지 부분은 얘를 이렇게 붙여서 왔다 갔다 위아래 붙여서 얘를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이거 붙이면서도 얘가 잘 접히나 안 접히나 왜냐면 이 주름지에 있는 것들이랑 겹치면 잘 안 접힐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만 염두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려서 하는 것까지 하면 우리 밤새야 되니까 이렇게 딱 부가트 하는 정리하는 걸로 완성이 돼서 이게 심폐소생술 이제 시작한다고 그리고 노래를 불러줘요.
활동할 때 불러주는 거예요. 찢어진 종이야 울지마 다시 손길로 다시 살아나 이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에 다 되면 친구 이름도 막 지어줘요. 이름도 지어주고 완치도 선언해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채가 사랑해 아프지마 울지마 사랑해 막 이렇게 귀엽게 아이들이 막 써주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선생님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마음에도 반창고가 필요해요. 그래서 누군가의 위로 한마디가 큰 힘이 될 수 있고요. 이제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이 누군가의 책벌레가 되어서 우리 친구들 몸과 마음이 행복할 수 있도록 옆에서 고운 손길로 많이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래서 저는 오늘 준비한 작가 강연은 여기서 마무리가 됐고요. 선생님들에게 이제 드리는 말씀은 이건 단순하게 정말 버려주고 찢겨지는 책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니 우리 아이들의 마음도 깊이 있게 자세히 들여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이제 기회가 되면 좋은 날 좋은 때 다시 뵙기로 하고요. 혹시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선생님? 질문? 네, 너무 완벽했다. 질문이 없다. 선생님 혹시 저 처음 보시는 분은 QR코드가 잠깐만요. 랜선 그림책 파티에 많이 오세요. 랜선 그림책 파티는 작가님들 모시고요. 작가님들 모시고 작가님 책도 소개하고 작가님과 새로운 레시피로도 막 활동하고 하는 거라서 우리 아이들이랑 수업할 때 뭐 하지? 고민될 때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자, 여기 공유해 드릴게요. 여기 자, 여기 오픈 채팅방 천사라고 되어 있는 것은 월간 동화쌤 방이에요. 줌 링크가 이곳에서 공유가 돼요, 선생님. 여기는 그냥 다 무료예요, 무료. 정말 가치 있게 살고 싶고 저희 재능을 나누고 싶어서 만든 곳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들어오시면 돼요. 그리고 옆에 있는 곳은 제 인스타그램이고 제일 많이 공지들이 올라가는 곳이니까 선생님들이 방문하셔서 놀러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되셨을까요? 동아쌤 숫자 3입니다, 선생님. 들어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꺼도 될까요? 네, 좋아요. 선생님도 너무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또 와주셔가지고 저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빛나 선생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애써주신 덕분에 오픈 채팅방 막 입장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선생님, 삼촌 넣는데 안 되는데요. 참여 어떤 코드 1004 참여콩도 아. 1004 천사. 천사. 네, 우리는 천사만 올 수 있어요. 천사 아닌 사람은 입장이 불가능해요. 입구에서 통제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만 만난다. 그래서 천사만 들어올 수 있다. 들어오셨어요? 어머나, 혜경 선생님이 들어오셨군요. 그 머리 모양 사랑스러운 건 제 스타일인데 어떡하면 좋죠? 이렇게 해서 저의 강의는 마무리가 됐고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혹시 필요한 음원들이 있거나 조금 전에 했던 뭐 내용이 이 내용이 필요해요. 뭐 하시면 저한테 인스타그램에 DM으로 문의를 하세요. 오픈 채팅방에다가 문의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우리 개인적인 활동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책벌레 대장 동아 쌤이었습니다.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또 마음에 울림과 감동이 있었다면 뭐 이렇게 후기도 좀 남겨주시면 제가 더욱더 분발해서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자, 기념사진 한번 찍을까요, 대표님? 회장님? 네. 네. 하나, 둘, 셋 하면 제가 찰칵하고 찍어서 대표님께, 대표님이 여기 공유를 해드려야겠네요. 대표님이 찍으셔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이. 네. 네. 잠시만요. 네. 여기에서 제가 끌게요. 할게요. 네. 짜잔. 책벌레 색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책 좀 들고 하려고 했더니. 그래서 어디 가세요? 책벌레만 아까 있었는데. 그러게요. 이거만 이렇게 들고 해야 되나 봐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괜찮아요. 네. 급하게 왔다 갔다. 찾았습니다. 어우, 네. 이거 아, 이게 표지 화면이, 진짜 정말 완전 네.
정말 혹시 수업하기 책 진짜 좋아요.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해주시고, 저 없으신 책 갖고 분들은 네, 올게요. 다른 거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이겸이가 나와야 돼서. 그리고 내일 저 책을 구입하신 선생님들께 제가 지금 VIP 프리패스룸이라는 오픈방을 운영해서 이 책으로 수업할 수 있는 전체 레시피들을 공유해요. 그게 바로 내일이에요, 내일 선생님. 그래서 제가 그 줌 링크를 지금 수업과 크게 다르진 않겠지만 이 카드 활용하는 방법이랑 좀 부가티는 좀 더 다른 게 되겠지요. 그래서 그 방에서 밴드나 이런 모든 게 종합 선물 세트처럼 공유가 될 거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제가 그 줌 링크를 우리 대표님께 드릴 테니까 오픈 채팅방 링크를 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그냥 다 들어오세요, 선생님. 내일 우리 또 만나요. 자, 한번 사진 찍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회장님 마이크 켜고 하나, 둘, 셋 해주면 안 돼요? 네. 혼자만 마음의 소리 하시면 저희가 그 입만 네. 찌르보고 있다면 그쵸? 김미영님 네. 맞죠? 네, 안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프린트 스크린을 하려고 했더니 선생님 그럼 책이 안 제가 돼서 할게요. 이렇게 제가 되고. 완전 잘할 수 할게요. 있습니다. 네. 하나, 둘, 자, 하나, 둘, 셋, 따란! 자, 한 번 더 할게요. 네. 자, 책벌레 하면 응급실 하겠습니다. 책벌레, 응급실. 이게 실이 딱 입꼬리가 올라가는. 그래서 선생님들 사진 찍을 때 꼭 책벌레 응급실 하세요. 아셨죠? 너무 고맙습니다. 네. 행복한 밤 되시고요. 행복한 밤 되시고요. 제가 네. 모든 사진이랑 이런 거는 우리 회장님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마 이런 작가 강연은 없었죠, 회장님? 네. 제일 어. 최고였죠. 엄지척. 진짜. 네. 막 엄지척. 자랑해 주세요. 다른 데도 막 자랑해 주세요. 네. 신인이라서 불러주면 달려가겠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저 2시간이 너무 짧아서. 네. 시간도 완벽하게 10시. 2시간을 이렇게 쉼 없이 하셨는데도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네. 이렇게 복식호흡도 한번 알려드리겠어요. 스피치 강사잖아요. 네, 네. 그 사모는 이렇게 함께하는 성장 함성입니다. 저 임빈단 선생님이랑 다른 선생님들이 이미 동화샘을 또 뵙고 어떤 강사님을 하시면 좋을까 했더니 마구마구 동화샘 추천이 많이 돼서 오늘 이렇게 뵐 수 있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 가을이 익어가고 있는데 오늘 동화샘과 함께하는 강의 어떠셨어요, 여러분? 네, 마구 표현해 주셔도 됩니다. 네. 내일도 또 뵐 수 있으면 뵙고요. 11월 1일 또 북키즈콘이 수원에서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수원 컨벤션 10시부터 있어요. 센터. 네, 맞아요. 네.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1층. 1층. 지난번 저희 동부 모임 한번 모여가지고 그때 갔었던 곳 기억하실 거예요. 수원 거기에요. 북키조콘이요. 그쵸?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또 뵐 수 있으면 함께 뵙겠습니다. 네, 늦은 밤 너무 애쓰셨습니다. 내일 미모를 위해서 오늘 푹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좋은 새해 너무 이거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모두 굿밤 되세요. 잠이 쉽게 올지 모르시겠어요. 제가 보고 싶어서. 자, 제가 먼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